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제1견 한동훈 한번 싸대기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한동훈이 아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뭐 언론을 잘 다루는 것 같아요. 자, 옛날부터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네. 언론 공작을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났다면서요. 정평이 나 있죠. 특히 한동훈이 좀 이렇게 언론들 쪽에 관리를 아주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애쓰고 있죠. 또 말도 약간 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나름대로. 네, 옛날보다는 좀 더 말을 더 뭐랄까 머리를 써서 한다. 머리를 써서. 근데 문제는 네. 한동훈이가 언론 공작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네. 언론이 한동훈을 띄우는 측면도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한동훈 띄워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언론이. 아니, 그 말씀을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마누라를 왜 띄워주냐고요. 그렇죠. 예. 한동훈 마누라가 왕뚜껑인지 한뚜껑인지 그 박스 들고 네네. 막 그 가벼운 거를 엄청 무거운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뭐 그걸 띄워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렇죠. 지금 법무부 장관 마누라를 예. 그 옛날에 뭐 그런 적 없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미 예견됐다는 거죠. 한동훈을 띄우는 쪽으로 그러니까 한동훈도 언론을 잘 다루지만 네. 언론들도 한동훈을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고 네, 지금 띄워주고. 기득권 결합이 되는 거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검언 동일체. 네, 언론에서 열심히 띄워준 게 한동훈하고 이준석이잖아요. 네, 지금 그랬죠. 네, 그다음에 이낙연도 열심히 띄워주려고 하는데 네. 뭐 띄워줄 게 없어가지고 네, 지금 주춤하고 있죠 지금. 네, 주춤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좀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정세가 지금 아주 굉장히 뭐 급변합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들이 방송할 때만 해도 김기현이 지금 잠적했을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잠수 타는 놈들하고는 친구 사귀지 말라고 막 선생님이 그러셨었는데 네. 바로 사퇴를 했어요. 예. 사퇴도 뭐 공식 기자회견이나 이런 게 아니고 페이스북에 나 안녕 하고 이제 끝냈습니다. 네.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기분 나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허. 그러니까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했기 때문에 네. 뭐 나서서 사람들 앞에서 사퇴 얘기를 할 맛도 안 나고 뭐라 하기도 싫고 네. 윤석열하고도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요. 예, 회장이랑 그 사진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페북으로 띡 던지는 네. 아주 무성의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불만이 있다. 불만이 있다. 네. 그러니까 2년간 내세워 가지고 사실 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윤핵관들이라고 하는 세력들을 네. 계속 니네 이제 불출마하고 좀 물갈이 해야 되니까 그래 좀 신선하게 해가지고 그래야 윤석열 살아날 수 있고 용핵관들 새로 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라. 그렇죠. 라고 했는데 장재원이 이제 이빨을 이제 머금고 알았습니다. 나를 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내려갔고 김기현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우리가 보기에 바지니까 꽤 버텼죠. 꽤 버티고 윤석열이 네덜란드 가기 전에도 전화를 했답니다. 네, 너 네. 그만 내려놓고 불출마 선언하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표정으로 이제 공항에서 나갈 때까지는 예, 악수를 했어요. 예. 근데 거기 있을 때 그냥 네덜란드 있을 때 그냥 그만둬 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 돌아왔을 때는 그 다른 사람이 가서 이제 윤석열을 맞이했더라고요.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예. 윤석열이 원한 것은 어허. 대표직은 맡아도 되는데 네, 불출마를 선언해라. 했는데 거꾸로 그러니까요. 대표직은 사퇴하고 야, 불출마 선언 안 하는. 최근 정치 저희 그 상황에서 네. 이 바지가 이렇게까지 반란한 거는 네. 드문 일 아닙니까, 선생님? 그렇죠. 바지가 이상해진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김기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김기현이 봐도 윤석열이 별거 아니고 아, 이제 몰락하는 것 같고 그 정도는 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을까? 전 이준석 같아요. 그런 거군요. 윤석열을 치는 선봉에 서 네네. 있는 이준석이 네. 만났잖아요. 만났더라고요. 네. 5시간 만에 사퇴를 선언했다는 거죠. 이준석 만나고 나서. 이준석 만나고 나서 5시간 뒤에. 네. 네. 그래서 윤석열 욕 엄청 한 다음에 아. 이준석이 윤석열 끝났다 뭐 이제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김기현이 정말이에요 뭐 이러면 진짜야 자식아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어허. 교육을 좀 한 다음에 네. 야 더 정 나중에 힘들면 내가 너 챙겨줄 수도 있어 아. 뭐 신당 할 때 네. 따라 나오면 되지 않냐 분위기 봐서 음. 뭐 등등등 그런 둘이서 얘기를 열심히 한 다음에 에이 그래 잘됐다 더러운데 그만둬야지 네. 해서 사퇴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보다는 자기 국회의원직 네. 이게 이제 자기들로서는 중요하니까 그렇죠. 내가 대표는 그만둬도 이건 이제 이 총선 이거 국회의원직은 내가 넣을 수 없다 이것만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네. 윤석열이 저물어 간다는 것을 느끼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쪽에서 끌어당기는 측면. 또 끌어당기고 이준석이가. 이준석이가. 이거 일리가 있습니다, 선생님. 아니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대선 때 이준석이 이제 도망 다녔잖아요. 네. 갑자기 무등산 가고 막 그랬었지 네. 않습니까? 돌아다니다가 네. 걔가 울산에 있을 때 예. 울산에 있을 때 갑자기 윤석열이 모든 일정을 그만두고 네. 차를 타고 내려갔단 말입니다. 네. 그때 이제 이거를 그 옆에서 보좌해주던 게 장제원이고 울산에 있는 게 김기현이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사실은 개국 공신들인데 맞습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네. 다 쳐버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장제원은 이를 악물고 뿌려다 주십시오 그랬는데 네. 근데 장지원이는 옛날에 청문회 때 윤석열을 엄청 공격했 엄청 깠죠. 엄청 깠잖아요. 네. 윤석열이 뒤끝이 센 사람이거든요. 아 그게 남아있구나. 그런 것도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용핵관과 윤핵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 진짜 용핵관은 그런 적이 없는 사람들. 단 한 번도. 한 번도 자기 앞에서 머리 박고 네. 막 살살 기고 이런 사람들이지 자기한테 그렇게 아픈 소리를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네. 모욕을 당한 적도 없었을 것이고. 아. 근데 장지원이나 김기현, 장지원 같은 사람은 다르죠. 네. 윤핵관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 윤석열이 이런 결정을 할 때쯤 되면 그게 떠오르겠죠. 그래 너 옛날에 나한테 모욕 줬지. 쫌생이군요. 좀생이죠. 예. 아, 쫌생이.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화합의 정치는 못 하겠어요. 아유 못합니다. 어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준석이 요즘 뭐 작두 탔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네. 그때 이제 그 강서구청장 그 뭐 저 격차도 얼추 비슷하게 맞추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번에 김기현 길어봐야 2주다. 네. 그랬는데 2주가 돼도 네. 그만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야 뭐냐 너 예측 틀리지 않았냐. 근데 이준석이 좀 더 보라고. 그랬는데 진짜 사퇴를 해버렸어요. 네, 네. 이거는 뭔가 굉장히 소통들을 뭔가 많이 하는 건지 뭐 얘가 정보가 없이 작두를 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천공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면 아하. 정보가 있다는 게 고급 정보. 그런 거죠. 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큰형님 정보 쪽이 들어오지 않냐. 아하. 그러니까 저는 보수대 연합을 만드는 데서 이준석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도 당기고. 지금 빅피처. 네, 네, 빅피처. 선생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네, 큰 손 빅피처가 있다 지금. 네, 거기서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하. 그러면 이제 정보를 많이 주겠죠. 네. 그래서 자신 있게 고급 정보를 가지고 네네. 이런 얘기들을 떠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런 거군요. 천공이 아니라면. 네? 천공이 제자는 제자가 아니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우리 저 한뚜껑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뭐 비대위원장, 네. 이게 뭐 지난주만 해도 네. 뭐라고 할 뉴스예요, 지금 이게 선생님. 그렇죠. 근데 지금 일주일 뒤가 됐는데 네. 언론들이 얼마나 많이 이걸 그냥 써버리는지 그냥 네. 막 공공연한 사실이 돼버렸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싸대기 맡을 뒤에만 해도 뭐 한동훈, 김한길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러다가 원희룡 얘기 나오고 네. 뭐 나경원 얘기까지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다 쏙 들어가 버렸고 네. 한동훈 음. 거의 기정사실로 뭐 얘기되는 분위기입니다. 될 것 같은 분위기죠. 네. 네. 이미 지금 내정 해놓은 것 같죠, 이 정도면 선생님.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허.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버리고 나서 보수대업을 만들 때 네. 한 축을 담당해야 될 사람이 한동훈이잖아요. 아, 한동훈이 왜 그 역할을 해야 되냐면 네네. 일단 극우 세력의 호감도가 높은 인물이고 즉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또 약간 젊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들은 20, 30대에서 인기가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뭐 그건 허상인데 그리고 여성들이 좋아한다는데 그건 진짜 아닌데 또 실제로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다는데요. 네, 네, 대단히 싫어한다는데요. 네, 근데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표를 좀 끌어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한동훈을 내세우는 건데 네. 확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하. 크게 기대는 안 할 겁니다. 즉 아. 국진당 지지 세력, 극우 세력 말고 다른 쪽에 표를 많이 끌어올 거라는 생각은 못 하고 요거라도 지켜라 잘. 아하. 지금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네네. 분열되니까 아. 뭉치게해서 좀 지켜라. 윤석열 이후에 이제 이 역할인데 그러면 왜 한동훈이 꼭 발탁이 돼야 되느냐? 예. 딴 사람 발탁한다 만약에 이준석 같은 사람은 이 역할로. 네네. 그러면 누가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윤석열이요. 윤석열이 난리 나겠죠. 김건희랑요. 네, 난리 나겠죠. 예. 카톡도 주고받을 수 없잖아 이준석은. 김건희가 그러니까, 직접 카톡 주고받을 수 있는 한동훈이 편하지. 그러니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적대시하는 사람이 당선된다.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그랬을 때 윤석열은 이것들이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말 그야말로 비상 대책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또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미국이 나를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안심이 되려면 측근 아하. 윤석열이 반발하지 않을 인물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서 또
윤석열을 안심시켜 놓고 언젠가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인물. 네. 한동훈이 적격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이 지금 띄어지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은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싶어요. 돌아가는 상황을 네, 이 큰 그림은 큰 그림을 모른다 지금. 큰 그림은 모르고 이제 한동훈이 시켜서 국진당 완전 장악하고 용역관 다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혼자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나 뭐 이런 거 저 뇌세포 파괴가 이런 건가요? 원래 머리가 나빴는데 거기에 원래. 이제 술도 먹고 또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면 또 사고력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현재는 상당히 망상에 사로잡히는 전응화가 되어 있다고 봐야죠. 지금 자기 운명을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한동훈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기자를 만나서 회견이 아니죠. 기자들 질문에 국힘당 내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뭐 비대위원장도 안 하고 입당도 안 한다. 네. 선생님 이 얘기는 나를 옹립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추대해라. 추대해라. 그렇죠. 싹 다 정리해라. 네네. 안 그러면 안 들어간다. 길 닦아놔야 들어가. 길 닦아라. 그렇죠. 그만큼 지금 자신감에 넘쳐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예. 왜 그러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준석, 한동훈, 이낙연 셋 다 기운차를 먹었는지. 네. 기운차. 기운이 막 넘쳐요. 기운이 넘쳐요. 셋 다. 네. 그래서 평소에 보지 못하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뭐 이낙연은 약간 이제 약발이 떨어졌는지. 지금 어제 오늘 그렇습니다. 이낙연은 갑자기 이제 갑자기 흥분했다가 네. 한동훈은 기운이 끝까지 치솟는. 지금 아주 그냥 하늘을 치솟고 있죠. 그런 거 보면 역시 뭔가 백업이 있다 이거. 백업이 있다. 뒤에서 받쳐주는 네. 세력이 있다. 그래서 한동훈이 이제 나도 한번 네네. 큰 꿈을 꿔도 될 만큼 아. 누군가 든든한 뒷배가 생겼구나 하는 자신감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래서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버릴 수도 있는데 네. 그 버리게 되는 조건은 새로운 주인을 만날 때입니다. 윤석열보다 더 큰 더 좋은 주인을 네. 만날 때는 배신이 가능한 사람이거든요. 윤석열을 조인트 깔 수 있는 주인. 그렇죠. 아. 또는 윤석열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막아줄 수 있는 주인. 왜냐하면 서로 비리가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둘이 예. 나쁜 짓을 엄청나게 같이 한 사이예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의 비리는 빠삭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공멸의 관계거든요. 아하. 근데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사람, 제 앞에서 그 정도의 주인이면 주인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게다가 한동훈은 그 나르시즘 성향이 있잖아요. 네네. 인정욕이 강하고 아. 관종이고 네. 그다음에 특별 대우 같은 걸 많이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길 닦아라. 길 닦아놓지 않으면 안 들어가겠죠.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네네. 그 위를 걸어가는 쇼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 연출. 그때 또 이제 책 하나 딱 들고 책 하나 빨간 책 들고. 빨간 책 들고 네. 탁 걸어가고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대권 이렇게 써 있겠네요. 예.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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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대권? 원서. 아니 진짜 저도 최근에 이제 이런 거 준비하느라고 사진들을 뒤져보거든요. 네. 그럼 뭔가 굉장히 그 연출된 것 같은. 네. 막 시계면 막 이 뭐 목도리면 막 넥타이며 막 안경이며 다 자세도 뭔가 다 이래가지고. 네네네. 그런 거 아주 신경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못지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못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대통령실 사진은 무조건 다 한동훈. 네. 예. 절대 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서 이제 정치 경험이 없는데요? 라고 이제 그런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이거는 말을 준비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거 같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것이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야, 이거 외웠을 것 같은데 밤새. 뭐 그 엄청 뒤지고 준비해서 뭐 누가 해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녹두꽃을 만나 싶기도 하고 드라마. 네. 넷플릭스에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전주성으로 가는 길이 쉽지만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범경 장군이 네네.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되는 것이네 이렇게 얘기했던가. 명대사죠. 저 최근에 봤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야, 진짜 아주 좋은 드라마. 여러분 다 보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네. 옛날 때 있었잖아요. 여러 사람이 가면 길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길에는 인간이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짐승이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산에 가면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요. 짐승 길이 있어요. 네. 동물들 길. 네네. 그래서 한동훈이 가는 길에는 사람이 갈까 과연 네. 안 갈 거라고 봐요. 네. 짐승들이 따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길은 아니고 아. 짐승의 길이다. 많은 짐승들이 같이 하는 길이 되는 것이군요. 네, 짐승끼리 열리는 거죠. 네, 짐승끼리. 네, 그게 뭐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혼자서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뭐 자기가 그 위기가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저는 이 말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음. 계산하지 말고 네. 몸도 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야 사고를 계속 칠 거니까. 한동안 사고 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몸살이면 부터 사고를 안 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낙연이 사고는 안 치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해서 문제지. 엄중. 네. 계속 엄중하잖아요. 네. 이 한동훈은 촐싹촐싹이 특징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촐싹촐싹 생각 없이 계산하지 말고 아. 머리 돌리지 말고 막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폭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짐승길로. 네, 짐승길이자 짐승길로. 이제 그게 저승길이 되고. 그렇습니다. 황천길이 되겠군요. 감옥길도 되고. 감옥길도 되고. 예. 네. 아주 좋네요. 네. 그 길로 쭉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바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바타 아니냐. 네, 네. 아바타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대놓고 할 수가 있죠. 야. 이제까지 그래왔잖아요. 이제까지. 근데 네. 기자가 네. 맹종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아바타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 이럴 때 그러죠. 누가 물어봤냐 뭐 이런 얘기. 아. 우리가 그렇게 안 보는데 너는 왜 맹종이란 말을 쓰냐. 그러네. 갑자기 맹종이란 지가 말이 맹종이라고 하는 말을 썼네요. 왜 이 얘기를 튀어나와요? 아. 저는 맹종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맹종인 것 같아요. 아. 농담이고. 농담. 그런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심리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선생님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 김건희 예. 그 몰카 명품 받은 거 어떻게 보냐라고 하니까 뭐 다른 얘기는 또 이따가 얘기하더라도요. 몰카 공작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무슨 공작까지 나와요 이게? 아니 다 카톡 보내가지고 네. 받으시겠냐고 해가지고 싼 거 보낼 때는 답 없다가 명품 보내니까 오세요 그래가지고 본 거 이게 무슨 공작이냐는 겁니다. 근데 야 이 공작이라고 하는 말이 네. 지 심리 속에 지금 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동훈 띄우기랄지 이런 속에서 뭔가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그럴 수 있겠네. 맹종, 공작. 공작. 네,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맹종하고 있다고 자기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경 쓰는 거군요. 그러니까 맹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전 맹종한 적 없는데요. 네. 누가 맹종한다 그랬냐 뭐 이거 아니에요? 우리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아바타 아니냐고 그러는데 했더니 아바타 했더니 맹종. 그렇죠. 갑자기 맹종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맹종하고 있었다는 거고 남들도 그렇게 볼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깐족 공격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주로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 네.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네. 남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또 한번 깐족권을 날렸어요. 네, 그건 뭐 아주까리. 한동훈의 특징이죠. 특징이니까. 네, 무슨 말이 나오든 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걸고 들어가는 예. 이 집요한 사냥개 기질. 사냥은 못하면서 네. 계속 짓기만 하는. 1년 지금 반째 네, 짓기만 하는 거죠. 네, 짓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잡아놓지는 못하고. 네, 네. 이 정도면 정말 무능의 극치인 거죠. 그렇죠. 네. 입으로 뭐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진작 집어넣겠죠. 예. 자, 이제 이 특검법인데요. 사실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특검을 지금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를 좀 날리는 거 이거를 지금 소위 말하는 큰손 빅피처 쪽에서 오더를 내린 것 아니냐. 네, 그 얘기를 그 근거로 보는 거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했습니다만 동아일보 사설에서 네. 사과하고 사과로. 사과 관저를 나와서 네. 아크로비스타로 가라. 네. 이런 얘기를 동아일보도 하고 뭐 조중동도 하고 조중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도 계속 김건희를 깝니다. 네. 금태섭도 까고요. 네. 뭐 이준석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이 특검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 주장해 버리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마치 그 87년 당시에 노태우가 네. 갑자기 나와서 6.29 선언을 하는 것처럼.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얘기에 보면은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그 김건희와 그 윤석열의 관계는 네.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조중동도 알고 있고 네. 모두가 다 알아요. 네. 대통령실도 알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 몰리는 거고. 그렇죠. 거긴 너무 잘하는 거죠. 식당에서 아저씨도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동네 아저씨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자, 이런 관계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김건희를 친다는 것은 뭘까요? 김건희를 친 게 아니라 사실 윤석열을 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어떻게 김건희만 딱 집어 날릴 수가 있습니까? 네. 못 날리죠. 네네. 두 사람의 관계를 봤을 때 결국 윤석열 버리기가 아. 지금 진행되기 시작했다. 예. 진행되고 있다. 어.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이고 한동훈은 쉽게 배신하기 좀 어려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윤동훈이래. 윤석열과 한동훈을 합치셨군요, 드디어. 이거 아메바처럼 둘이서 붙어서 네. 공생 관계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 심지어 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를 합쳐서 윤동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헷갈려요. 뭐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예. 자, 이제 아주 젊어서부터 검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윤석열 밑에서 시다발이 하던 네. 그러니까 수족같이 시중 들던 사람이에요. 조선 제일 견이죠. 예, 그 개노릇을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자세를 봐도 과거에 보면 진짜 굽신굽신했거든요. 예, 윤석열한테. 네. 이게 하루아침에 딱 깨고 나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전두환과 노태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어허. 전두환과 노태우는 동업자 관계인데 네. 윤석열과 한동훈은 동업자 관계가 아니라 죽음과 가신의 관계, 주인과 개의 관계란 말입니다. 아하. 그래서 한 방에 치고 나오기 힘들다라는 것이고 한동훈은 심지어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의 카톡으로 지시를 받던 사람이에요. 예, 예. 거기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많은 내용을 뭐 둘이 연애한 것도 아닌데 네, 네.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지시가 있었다고 봐야 정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신한 거죠? 네. 가신이네요, 가신. 한동훈이 김건희한테 지시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카톡을 네. 많이 술 하고. 따라 이랬을 리는 없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세 음. 사람은 정말 비리로 얽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예. 그러니까 하나가 죽으면 같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쉽게 배신하기 어렵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특검도 말 조심을 하잖아요, 제법. 네네. 그러니까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된다는 것은 네. 사족입니다, 사족. 제가 볼 때.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예. 중요한 건데 독소 조항이 있다. 네네. 악법이다. 민주당이 선전선동하려고 만든 법이다. 네네. 뭐 이런 식의 험담을 막 늘어놓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만 늘어놓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면 너 역시 김건희 개구나. 아하.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맨 앞에 한마디 먼저 띄우는 거예요.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라는 말을 던진 거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사족이다. 사족이다. 실제로는 지금 김건희 특검 들어갈까봐 상당히 불안해하고 불안해한다. 막으려고 그런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윤희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저 아버지 뭐 땅 사실은 사놓고 막 거짓말로 해가지고 제가 뭐 네, 옛날에 입에 침은 발라 뭐 이런 노래도 만들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네. 윤희숙이라고. 네, 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동훈이 뜨려면은 네. 일정하게 이제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코칭을 딱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는 해야 되겠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워낙 주종 관계고 이러니까 그렇죠. 아직 그러면은 뭔가 큰 손 정말 큰 형님의 큰형님의 믿음을 아직 믿음이 아직 부족한 건가? 큰형님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군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네. 그 정도로 지금 용기를 낼 정도로 아직? 뒷배가 든든하지는 않은 것 같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이 김건희나 윤석열을 물어뜯기 시작하면 네. 주인이 바뀌었다고 딱 보면 돼요. 그 순간 주인 드디어 바뀌었구나. 바뀌었구나. 드디어 네. 새로운 주인을 섬기는구나. 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한동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 그다음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만든 그런 시점을 특정해서 만든 악법이다. 정당 선택권 침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일각에서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쓱 받긴 받더라도 특검을 받더라도 특검을 누가 할 거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한다랄지 이것도 안 되면은 뭔가 좀 다른 방안 뭐 대법원장한테 넘긴다랄지 뭐 이런 식으로 쓱 해가지고 그다음에 시점도 야 총선 전에는 하지 말고 총선 뒤로 하자. 이러면서 쓱 밀어버리고 민주당이랑 좀 딜을 하고 아이고 저 이재명 뭐 수사 이런 거 좀 뒤로 밀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수법 아니냐 이 말이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네, 그런 짱구로 굴릴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요. 비대위원장 됐을 때 네. 민주당하고 교섭하기가 쉽겠나 싶어요. 또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안 하는 것도 둘째치고 그동안 얼마나 욕을 많이 했어요. 네. 입만 열면 민주당을 욕하고. 협상 자체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한동훈 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네. 그 사실상 정치 검찰이 파쇼적 탄압을 하는 데서 선봉장은 한동훈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고요. 예.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 씻고 네네. 민주당 사람들 씻고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어제도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한번 상하면요 아. 만나기도 싫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이 비대위장 돼서 교섭하고 협상하자 특검법 이러면 누가 나가겠어요 거기에? 네. 안 나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치인으로서는 하면 안 될 짓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한 거예요 옛날에. 네. 장기적으로 보면 아 어떤 게 그렇습니까? 자기가 정치를 할 거면 민주당 쪽에서도 일정 정도 합리적인 인물이란 평가를 받을 정도의 처신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그런 평가를 받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그래야 이제 나중에 협상도 하고 뭐 그 사람도 설득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한동훈은 내일이 물어뜯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비호감과 악감정을 키운 것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윤석열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거의 뭐 똑같이 가는. 똑같이 갈 수밖에 네, 없어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와서요. 그 디올백 수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네. 아, 저는 이것도 선생님 너무 재밌던데 이게 심리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디올백 관련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요. 네. 안 하고 민주당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라고 시킨다고 하던데요. 오, 야 이때부터 그냥 아주 그냥 그러면서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저한테 물어보면 왜 제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옹호하느라고 바쁘니까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러면서 이제 몰카 공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선생님 이거 아이고. 심리 한번 분석 한번 해주십시오. 근데 기자들이요. 네. 이 얘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요. 기자들 심리를 분석해야 됩니까 지금? 아니 민주당이 시켰다고 지금 모욕하는 거잖아요. 아, 너 민주당이 시켜서 그러는 거냐 이런 거군요. 그렇죠. 어허. 민주당이 시켜서 지금 질문하는 거지. 네. 지금 그 얘기거든요. 네. 뭔 증거는 있나 몰라요. 그냥 하는 얘기지. 한동훈의 특징. 네. 그래서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반발을 했어야죠. 아, 민주당이 시킨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하, 하여튼 한동훈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김건희 명품백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계속 그게 나타나는 거군요. 속마음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자들은 그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물어본 건데. 진짜로 관련 없고 김건희랑 우리처럼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카톡 집사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우호적 기자가 많을 테니까. 아, 근데 왜 지가 굳이 제가 왜 곤란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 이 얘기는 결국에는 다 자기가 문제가 있다. 김건희랑 관련이 있고 네. 김건희 질문하면 곤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 그럼 이건 선생님 아까 그 말한 쫌생이에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소심한 거네요. 자백왕. 자백왕. 소심을 넘어서 그 자백왕. 자기도 모르게 자백하는 자백왕. 나도 모르게 네. 속마음을 말해버리는.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숨기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예. 즉시적 대응을 한다 그랬잖아요. 즉시적 대응. 네. 깊은 사고 속에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즉시. 아까 그 길 얘기는 좀 생각한 것 그건 좀 같은데. 이제 문장을 준비해 온 거예요? 이건 갑자기 들어온 질문 같은데 아. 바로 나가니까 얼마나 얕은가 사람이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죠. 얘도 그러면 선생님 뭡니까 그때 도어 스태핑 하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네. 도어 스태핑 같은 게 굉장히 불리하겠네요 얘도. 아우 도스트뱅 하면 장난 아닐 거예요. 싸우겠는데 기자들이랑.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다 하겠죠. 나는 윤석열이 걔가 아닙니다. 뭐 이제 네. 내가 나를 지금 괴로 보는 거예요? 나는 맹정왕 무슨 맹정? 뭐. 지금 내가 조선 제일 견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렇게 나오면 속마음을 막 털어놓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예, 사람이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거취를 물었어요 민주당 의원이. 네. 거취를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까 혼자 궁금해하시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민주당 의원한테. 이게 약 올리는 거잖아요.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사방팔방 적을 만든다는 거죠. 네. 민주당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마 윤석열보다는 한동훈일걸요. 한동훈을 더 싫어한다. 국민들도 한동훈 더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예. 특히 좀 나이가 좀 있고 이런 분들 더 싫어합니다. 깐족대고 철삭거린다고. 네.
그래서 이런 태도는 정치인으로서 부적격이거든요. 예. 마이너스 요인인데 이거는 뭐 하루 아침에 고칠 수가 없죠. 이미 굳어져서.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래 오히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하면 잘 됐다. 오히려. 등판해라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총선 나오고 뭐 네. 정치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동훈이는 거기 나와서 자기 이 실력을 네. 다 드러내야 돼요. 네. 생중계 국민과의 대화 이런 거 하다 국민들하고 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싸우고. 뭐 그런 모습 보여줘야 돼요. 예. 그래서 선생님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가뜨리고 저렇게까지 무도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그런데도 사실은 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건 비등하거든요. 비슷해요. 국힘당이랑 민주당이랑. 네네 비슷해요. 근데 그러면 한동훈이 되면 어차피 이 구도 자체는 별로 변할 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좋아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아 무당층이 좀 더 여기를 더 싫어할 거다 이런 건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먹는 네.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 한 30 나오고 네. 국민당 30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30만 먹겠다는 거예요 한동훈은. 네, 일단 그 그거죠. 30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 이상은 사실 한동훈이 무리예요. 한동훈의 인간이라는 그 예. 자체를 봤을 때 나머지는 누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냐? 네. 이준석, 이낙연, 이런 사람들. 금태섭.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좀 더 먹겠다는 그 거예요. 나머지 이제 그 그렇죠. 부동층이라고. 부동층을 하시죠. 네. 부동층 이제 민주당으로 가지 않게 최대한 우리 쪽으로 땡겨오겠다. 네네. 그래서 뭐 다수당이 되면 좋고 그게 다 합쳐서 예. 안 되더라도 선전을 하면 총선 끝난 다음에 선관위 장악했겠다, 검찰 장악했겠다, 예. 당선자 민주당 당선자들 몇 명 날리고 네. 겁주고 네. 캐비넷으로 그래서 또 끌어오고 이러면서 여소야대를 바꿀 수도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 한동훈이 되면은 뭐 괜찮다라고 나설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게 저 강하게 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지금처럼 하면 제가 보기엔 똑같을 것 같은데요. 예, 진작 한동훈 탄핵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또 몸집 키워준다고 가만히 있고. 네, 네. 한동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동훈이 사실은 이제 보수지에서 네. 그 지원을 받으면서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2의 6.29를 해야 된다. 사실상 이제 이런 임무를 주었던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김건희 특검 받아라 네가. 네. 그리고 네가 영웅이 되도록 해. 네. 그랬는데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죠.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특히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 보면은 야 김건희 파워가 이렇게 센 건가? 걔네들 안에서 삼자 안에서 뭐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뭐 윤석열 위에 김건희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네, 네. 이 정도면 정권이 굉장히 위기에 몰린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한동훈도 사실 자기도 살려면 이거를 좀 네. 너무 사야 되는데 털어야 되는데. 털어야 되는데. 네, 못 털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만큼 네. 인간관계가 한 번 고착되잖아요. 고정되고. 네. 네. 잘 안 바뀌어요, 진짜. 그러니까 막 그런 거랑 비슷해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네. 뭐 지주들 중에서 조금 개명한 지주들이 네. 그 노비 해방을 한단 말이에요. 노비 예, 문서 예. 불태우고 나가서 살아. 그럼 싫다는 사람이 많다 했잖아요. 네. 네. 못 나간다. 우리 나가서 어떻게 사냐. 네. 오랫동안 길들여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를 줘도 자유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네. 노예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한동훈과 김건희, 윤석열 관계는 수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직적 관계였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게 오래됐어요. 뭐 검찰 시절 내내 이랬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한 번에 바뀌겠습니까, 쉽게? 잘 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좀 몰이해가 있다, 얘네들이. 조금만 뭐 회유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칼국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이게 정신병적 관계거든요. 그 공포증 같은 것도 상당히 무서운 것이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맞았어요 맨날. 그래서 예. 그 인간에 대해서 공포증 이걸 미국 영화에서 좀 봤거든요. 어릴 때 왕따를 시킨 주범이 있는데 네네. 어릴 때는 약했으니까 맨날 맞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그 몸도 커. 레슬링 선수 드웨인 존슨이라고 있어요. 머리 빡빡 깎은 그 엄청난 괴력을 같은 그런 영화 배우인데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에요. 덩치가 CIA 요원이에요. 또 뭐 한 열대 명 그 자리에 때려 눕혀요. 근데 걔를 만났는데 자기 왕따 했던 애 네. 꼼짝 못해요. 심리적으로. 예, 공포증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커도 예. 나머지 인간에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무서워하는 거 없어요. 딱 그 사람에게. 딱 걔한테. 왜냐 옛날에 그 당했던 관계에서의 공포증이 있어서. 근데 뭐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어느 상황까지 이렇게 일정한 관계 가다가 한 방에 바뀐다는 게 이게 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해내려면 보수 세력이 한동훈에게 제2의 6.29를 시키고 싶었다면 네네.
이거를 깰 만한 정도의 강력한 지원이나 뭐 압박이나 예. 아니면 안전장치 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지 않으면 한동훈이 바꾸기 쉽지 않다. 그래서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예. 쉽지 않을 거다. 역시 그 참 심리적으로 완전히 노예 상태에 있는 네, 벗어나기 싶고요. 네. 네. 선생님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네. 약간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꼴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이제 무리스러우니까 또 포사격 같은 거를 좀 여론에 부풀리고 네. 이러다가 국시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네. 상황이 네. 아무튼 뭐 제 무덤을 제가 파는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이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이랑 대립각을 더 세우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준석은 이거 완전히 저 빅피처의 앞잡이가 확실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요. 행동대장 같죠. 완전 행동장 같아요. 또 이놈 중심으로 이제 이낙연이랑 네. 양양자 금태섭 저희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거 이거 완전히 딱 그림이 딱 나왔습니다. 네네네. 야, 이건 뭐 선생님 자리 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한동훈까지 끌어들이면 좋은데 네. 한동훈이가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뭐 좀 치는 거죠 지금. 정신 차려라. 네네. 빨리 나한테 맡기 싫으면 와라. 음. 뭐 이런 건데 사실 보수 대연합을 할 때 한동훈이 윤석열과 차별화를 하고 윤석열을 공격하면 더 좋긴 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혁신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가짜지만 그러면서 국진당 지지자들 또는 또 약간의 중도 성향의 사람들을 한동훈이 좀 끌어당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기대한 거 아니에요. 에헤. 근데 못했다 설사 그렇게 못하고 그냥 윤석열 아바타 역할만 계속 한다 네. 해도 조금은 먹을 거예요. 국진당 지지자. 네. 다만 이준석 부담이 좀 커지죠. 이준석이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 더 노력해야 되는 상황. 예. 이런 상황이 될 뿐이지 뭐 크게 엄청나게 판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1+1이 되는 거군요. 걔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한동훈도 잘하고 이준석도 잘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막 땡겨가면. 근데 한동훈이 못하고 그럼 이준석이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 좀 열받겠죠. 음. 저 바보가 좀 빨리 좀 알아서 좀 움직이지 저거. 계속 그렇게 코칭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해주는데도. 두꺼법 좀 해야 돼 너. 네, 안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앞으로 조금 답답하니까 한동훈을 좀 칠 수는 있겠다. 같습니다. 이게 네. 뭐 한동훈이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들 다 여의도 사투리 쓴다고. 네. 뭐 자기는 뭐 4천만의 뭐 국민과 언어를 함께. 쓴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준석이 그 얘기를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네. 서초동 사투리 용납할 생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인재 영입위원장을 또 겸임한데 이놈은 참 인재는 전혀 모르던데. 네. 민경우에 이어서 또 이번에 또 무슨 뭐 김구 선생은 뭐 테러범? 그런 뭐 폭탄 던지는 사람? 그러면서 약간 좀 그 친일이더라고요. 네네. 또. 그런 사람 또 그거 들었어요. 네네네. 야, 그 인재는 전혀 찾지 못하는 네네. 네, 그런 놈인 것 같아요. 인간 쓰레기 영입 잘하는 사람. 인재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재난할 때 쟤인가 봐요. 재난할 때 그런 거군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한 뚜껑 휘날리며. 네, 그게 휘날리가 있어요? 그냥 벗겨지지. 한 뚜껑 벗겨지며. 뭐 요즘 난리 났습니다. 뭐 동훈 여지도.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어 놓고. 그래요? 제가 오늘 뚜껑 여지도로 하려다가 뚜껑 여지도 그러면 좀 또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한 뚜껑 휘날리며로 직관적으로 했습니다. 예, 뭐 굉장히 뭐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네네. 예, 뭐 엊그제는 뭐 대구에 가가지고 기차표를 취소하고 예? 사람들이 하도 몰려들어가지고 3시간 동안 사진을 찍었다고. 예. 보통은 이럴 때 기차표 취소 안 하는데요. 네. 제가 지금 기차표를 끊어놔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네네네.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취소한 거 보니까 뭐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네. 해석할 수 있겠고 또 개인 심리 차원에서는 네.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한동훈이. 이 김건희랑 통하는 것 같은데. 인정 욕망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전에도 보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지 그걸 고려해서 쇼를 좀 했던 그런 네. 자료들도 있고 어떤 쇼를 했습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치매가 와서.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 야, 이 사람 되게 이제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보여지는 거 이런 거. 네,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 그다음에 뭐야? 맞아요, 빨간 사전. 빨간 책 그거. 책, 빨간 책. 뭐 어디 뭐 로마 그 정치가든가 그 원어로 돼 있던 거. 껍데기 벗겨서 원소인 척 들고 다니고 네네. 이런 건 연출하는 거 봐도 연출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까. 네네. 이거 되게 신경 쓰 많이 쓰는 사람 아닙니까? 머플러 신경 쓰고. 그렇습니다. 뭐 옷 같은 거 신경 네. 쓰고, 뭐 가방 신경 쓰고 네. 그렇다고. 그래서 한 증언에 의하면 네.
대학교 입학해서 처음에 자리밭에 둘러앉아서 자기 예. 소개할 때 어. 뭐 재수없게 소개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자기 파라곤 출신이고 뭐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나를 너무 멀리 하지 말아줘. 얘들아.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파라콘 출신이지만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런 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출신이지만이니까 그러니까 날 좀 친하게 지내자. 이런 쪽이 오히려 이지만이 아니고 네. 내가 그런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엘리트 코스 밟아온 잘 나가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 멀리하지 말아줘 이랬는데 네. 그 말은 결국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 해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 부모서부터. 내세울 게 권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팔아가지고 예. 친해져 보자 하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걸 봐도 계속 끊임없이 네.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뭐 그런 욕망이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진 찍으려고 몰려들면 네네네. 그 순간 이제 침이 질질 나오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했구나. 기차표 필요 없어 막 찢어버리고. 사진이 중요하지. 예, 사람들이 오고 나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다음 대통령실 사진에는 내가 들어갈 거니까. 뭐 그런 심리도 작용했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요. 네. 3시간 동안 사진 찍고 앉아 있다는 게 이게 그렇죠. 좀 이상한 거죠. 저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물론 몰려든 사람 없지만 아니 선생님 많이 몰려오죠. 설사 몰려들더라도 기차표가 있으면 저는 이동합니다. 이동. 한동훈처럼 이렇게 네. 표 취소하고 사진 찍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좀 사진 좀 찍으시고 정치로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가면 한동훈 봐야 될 텐데 싫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선생님이 가서 한번 좀 직접 면전에다가 싸대기를 한번. 대구 가가지고 표정이 행복했다, 행복해 보였다 사진을 찍을 때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바로 네. 그거죠. 그때 제일 좋았던 거죠. 좋았다. 칭찬해주고 막 이런 거 해발레 해가지고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렇죠. 파르르 하고 한마디 또 하고 막 갑자기 말이 빨라지고 예. 막 호흡이 가빠지고 코도 팽창돼 왔다 갔다 할 때. 코도 그 마스크 쓰고 옛날 얘기할 때 굉장히 전 확확 막 코가 이렇게 쫙 이러는데 코가. 저는 볼 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 장면이. 근데 어쨌든 그 순간 상당히 흥분하고 자제력을 잃는다는 걸 보여줬죠. 예.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때 그렇게 흥분한다는 거는 칭찬할 때 또는 남들이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럴 때 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30시간이고 사진 찍고 싶었겠네요. 네. 사람이 그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욕망이 있어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욕망이 가장 기쁠 때와 가장 슬플 때 항상 표현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은 칭찬받을 때 가장 좋아하는 거고 반대로 네. 뒤집으면 비판받을 비판받을 때 때, 가장 지적받을 때. 네, 분노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행복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 기사도 행복해 보였다. 이게 무슨 기사일 수 있습니까 이런 게 그런 표현 자체가 참 그런 것도 그냥 기자들이 뭔가 작정을 하고 뭔가 좀 실어주는 지금 뭐 빨아주려고 옛날에 그 있었잖아요. 그 동상, 예. 뭐 조각상 네. 그런 기사도 썼잖아요. 기자들이 조각상이다. 조각상 같다. 야, 뭐. 전에 한번 그랬지 한번 조각 같다. 그랬네요. 네, 그런 식으로 빨아주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갑자기 그러거든요. 그 지난주였나 그 얘 마누라 그 진은정이었나요? 그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그 동생은 또 성폭행범이더만요. 네네 맞습니다. 뭐 동료 검사를 성폭행했더만요. 네. 아니 뭐 집안 자체가 아주 그냥 뭐 거기 그러니까 한동훈의 장인이죠. 네. 그 사람도 검사고 아주 그냥 개판 그 집안이던데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마누라가 무슨 뭐 봉사활동했다면서 막 그 뭡니까 라면 박스 같은 거 거기 왕뚜껑 써 있더라고요. 잘못 쓴 것 같아요. 한 뚜껑이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왕뚜껑 그 2박스를 들고 빈 박스에 선생님 뭐 그래요? 굉장히 힘든 것처럼 옮기더라고. 또 검사들의 그 빈 그 저 압수수색 통 갖고 다니면서 쇼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아니 그때부터 뭐 엄청나게 기사를 쏟아내더니 지금 띄워주고 있죠. 지금 이번 며칠 사이에는 뭐 한동훈 언론 같아요. 지금 한국 언론이 2명을 집중적으로 띄워주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과 한동훈이죠. 아하.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모종의 예. 큰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의심이 드는데 네네. 윤석열은 사실 이제 끝났잖아요. 누가 봐도.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조중동도 거의 손절 분위기거든요. 조선일보 사설에까지 나왔습니다, 선생님. 네. 네. 총선 지면은 그냥 네. 옷 벗어갖고 물러가라. 이게 뭐 탄핵 얘기죠,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중간에 그냥 탄핵당하기 전에 네. 퇴진해라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더만요. 네, 조선일보가 그 정도 얘기했고 동아일보도 뭐 김건희 씨를 저격하지 않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 동아일보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김건희가 가진 그런 거 있잖아요. 특검과 관련해서 예, 그런 거 예, 예, 비판한 예. 걸 알고 있어요. 아. 저도 얼핏 들은 거라. 네네. 근데 하여튼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걸 누가 확인을 해줬거든요. 예. 전 조중동 안 보니까요. 근데 어쨌든 조중동이 확실하게 지금 까고 있다는 겁니다. 저 윤석열을. 네, 심지어는 그 김포 네네. 편입, 네. 그다음에 공매도 금지 이것도 네. 비판했대요. 아. 그건 사실 윤석열이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네. 애써서 총선에서 이겨보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정도는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깠다는 거예요. 뭐 포퓰리즘. 위험 감지를 느끼는군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안 되겠다. 아. 위험하다. 네. 그러면 차기를 좀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예. 사실 한국의 기득권 세력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탄핵 정국 아니겠습니까? 네네. 탄핵 정국이 오면 거의 혁명적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기들이. 네. 기득권 세력이. 따라서 그런 건 막아야 된다. 네. 파고 막아야 된다. 아하. 그래서 안전한 경로로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예. 그렇다면 윤석열이 날아갔을 때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할까? 보수 대연합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딱 떠오르는 주자가 없단 말이에요. 윤석열을 대체할 만한. 네. 어차피 인재가 없는. 사실 없어서 윤석열을 잡은 거 아닙니까? 꼬았죠. 그런 거죠. 어디서 없으니까 네, 워낙 인물이 없다 그쵸, 보니까. 없으니까 밖에서 주워 왔는데. 주워 왔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제 멧돼지였는데 너무 이상한 인간이어서 지금 아이쿠야 뭐 이런 놈이야. 멧돼지를 데려왔는데 네. 멧돼지가 대통령이 아니라 멧돼지 마누라가 대통령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딱히 떠오르는 인물은 없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네. 그럴 때 가장 현명한 방식은 보수 대연합입니다. 네. 한 인물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력을 중심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한동훈이가 국힘당을 먹도록 하고 아. 그다음에 이준석이가 신당 만들든 아니면 안 만들더라도 한동훈과 손을 잡든 네. 거기에 낙지나 낙엽까지 가세하면 요즘 가을이라 한참 낙엽이 그냥 성행하고 있죠. 그것까지 가세했다 수박들까지 네. 그러면 보수 대연합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한다면 네. 그 사람들이 연합하면 보수가 대연합을 하면 아마 다수를 차지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전국을 안정적으로 자기들이 기득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겠다. 네. 이런 작전을 펼치는 거 아니냐 싶은 의문이 들어요.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한동훈을 띄울 수가 있냐 이런 얘기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거 세력이 발동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 이번에 뭐 이제 어제 대전에 가가지고는 아주 뭐 얄궂은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 장관 말은 여의도 문법과는 다른 것 같아요. 네. 야, 이놈도 아주 작전을 잘 짰어요. 그랬더니 한동훈이 하는 말이 300명 여의도에서 쓰는 국회의원 300명만 쓰는 그 문법은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 예, 그러면서 저는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 이야. 예, 그러면서 언제쯤 총선 출마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린 답에 다 답이 있다.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네. 한동훈 장관한테 이 질문한 기자가 어느 방송 기자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칭찬하는 말일까요? 까는 말일까요? 까려고 했던 말인가? 한 장관의 말은 기존 여의도 문법과는 다른 것 같다는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너 말 더럽게 못하네. 국회의원 수준에 못 미치는. 왜 이렇게 헐떡거리세요 이런 건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이제 어쨌든 해석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 어쨌든 그랬을 때 예. 한동훈의 대답이라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을 일단 모욕하고 있고요. 네. 국회를. 300명 전체를 다 모독한 사투리 거죠. 쓰는 놈들이잖아요. 네네. 이 사투리라는 게 이게 좋은 어감으로 쓰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파락군, 강남 파락군이고 네, 저것들은 더 완전히 자기는 주류고 지금 쥐약 먹은 놈들이니까 이것들은. 야, 그 똑같은 거네 그거는 윤석열이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들이 나랑 쓰는 용어가 다르더라도 네네. 그분들은 법률적 용어를 주로 쓰시는 분들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사투리라고 표현 안 하죠. 야, 약간 비하하는 비하하는 거네요. 의미가 있잖아요. 국회 비하네요. 국회 비하. 야, 이게 지금 언론에 크게 다뤄져야 되는 거네. 국회 비하 이거. 국회를 전체적으로 비하하는 식의 예. 이게. 저것들은 뭐 지들이 뭐 국회의원 말들은 다 사투리지. 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네. 국회를 모독한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을 모욕한 거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아니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이놈이 쓴다는데 우리가 지금 한동훈하고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나요? 아, 저희가 이제 모욕적이군요, 저희들이. 기분 괜찮으세요? 좀 안 좋네. 말씀 듣고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야, 너랑 달라, 우리는 한동훈. 그 한동훈은 5천만 국민 누구하고도 달라요.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못돼 먹은 초등 화법이잖아요. 예. 또 조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척키 있죠. 사탄의 인형. 척키가 말하는 식의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쪼잔하고 말꼬리 잡기 좋아하고 뭐, 말 돌리고 돌리고 뭐 떼떼대거리고 논리도 없고 예. 하여튼 정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5천만 중에서. 네. 근데 어떻게 5천만의 언어를 쓰는 언어를 쓰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국민을 모욕하는 소리를 합니까? 그러네요. 한동훈은 정말 열애입니다, 열애. 네. 국민들 속에서도 열애. 한동훈처럼 말하는 사람 아마 평생 한 번 만나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보셨어요? 한동훈처럼 얘기하는 사람? 저는 국힘당이들이 다 그런 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딴 놈들은 한동훈처럼 이렇게 치사하고 쪼잔하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말꼬리 잡고. 그렇군요. 네, 그런 점에서 아주 기발하죠. 압도적으로 독보적이다. 독보적이다, 진짜. 5천만 원이랑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유일한 하나. 네, 유일한 하나. 네, 한 뚜껑이군요. 한 화법. 한동훈만의 화법. 그렇군요. 이게 지금 이제 이놈이 그러니까 결국은 출마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좀 그래 흘러가죠. 이거는 근데 분위기 행보는 선생님 총선이나 대선 행보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그렇죠. 아니 차기 주자로 좀 뛰는 것 같은데요. 예전부터 좀 띄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총선 나가는데 뭐 마누라를 띄우고 지금 이렇게 막 전국을 다니면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띄운다? 대권 주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힘당 리더 정도로는 삼을 생각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총선에 나가면 이제 뭐 비례냐 지역구냐 이런 거 있는데 지역구로 나갈 용기가 있을까요? 지역구로 나가면 아마 좀 안전한 데 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안전할래나? 한동훈 강남. 태영호 된데 그런 뭐 개새끼를 내세워도 당선된다는 그런데 아니면 대구 뭐 이런데 되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그렇게 모험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박빙의 대결을 펼쳐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또 밀어주는 세력도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되니까 그런 모험을 감수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비례를 하든가 그게 아니면 모양이 너무 안 나면 좀 강남이랄지 안전한 곳으로 그런 곳으로 출마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에요. 그렇군요. 지금 뭐 그 변희재 씨가 한동훈 쫓아서 가겠다고. 한동훈이 지역구에 출마하면 나도 거기 출마하겠다고. 변희재 씨가 잡아보겠다고 이제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또 검사 탄핵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전형적인 이 비꼬는 화법으로 아주 대단해요. 아주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걸 말을 외워왔나 싶을 정도로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이 뭐 일할 때 뭐 놀고 그러다가 뭐 민주화 운동 돼가지고 그 기득권 차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뭐 세금 빼돌려가지고 샴푸 사고 초밥 먹고 문장이 아주 그냥 좋아요. 소고기 먹고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를 자극적이고 딱 그 해가지고 선동적인 언어를 네네 사실 왜곡해가면서 이 정도면은 뭐 괴벨스급은 아니어도 거의 뭐 비슷하게 괴벨스는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괴벨스 모독하면 안 됩니다. 괴벨스 말 잘하더라니까. 나름 말 유튜브 잘해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땀을 닦아가면서 연설하는데 그래 나름대로 신념이 있어요. 그게 극우적 신념이지만 나름대로. 근데 이제 한성우한테 무슨 신념이 있습니까? 아무 신념도 없죠. 딸랑거리는 것만 잘하고. 딸랑거리고 깐족거리고. 까는 거. 참 그 양반을 깐족거리는 것 같은데. 남의 흠을 잡고 비난하는 것은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다. 아마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막 공개하면 선생님 짐 튀어요. 제 머리털 빠지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선생님 당황하잖아요. 전혀 논점과 상관없는.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럼 막 닦게 되거든요. 그렇죠. 당황하게 되죠. 그런 건 뭐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저열하게 막 얘기하면 너 남자분 얘기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놀래가지고 쳐다보다가 내가 무슨 말했지 까먹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리게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봐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비상한 촉이 발달돼 있다. 그래서 뛰어납니다. 예를 들면 야 너 살인했잖아 그러면 저놈은 도둑질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완전히 말꼬리를 돌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 이런 것이 그야말로 한동훈의 특기인데
이거 하나 말고 잘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 한동훈이. 예. 이거는 탁월해요. 인정해. 예? 분위기 막 말꼬리 잡고 관심 딴 데로 돌리고 예. 주제 논점을 흐리고 이런 거는 정말 탁월한데 이걸로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네. 그래서 한동훈이 팬덤이 있긴 있겠죠, 당연히. 이런 짓을 하니까. 예. 하지만 저걸 많이 만드는 사람이에요. 네. 윤석열 못지않아요. 아. 한동훈 호감도가 네네.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낮던데요. 굉장히 낮아요. 낮고 지역구 출마도 한번 돌려봤더만요. 네.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네. 안 되더라고요. 아주 열성적인 사람들이나 좋아하지. 네, 네.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나 좋아하지. 예. 누가 좋아하겠냐고, 한동훈 같은 그러니까요. 스타일을. 정말 싫어하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김건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고 지도 뭐 조신하게 살겠다고 이미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뭐 영국 갔는데도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지 사진만 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뻑의 세계라는 게 이게 헤어날 수 없는 겁니까, 선생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 않습니까? 사람 한동훈은 특히 네. 그래요. 내 편, 네 편을 엄청 가르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상대편은 무조건 죽이려고 그래요. 네. 근데 자기 편만 챙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편한테 잘해준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하. 매너도 있고 네. 공격 안 하고 나 공격 안 하는 사진 찍어주는 사람과 네네. 사진 안 찍는 놈. 그죠? 그렇게 두 개를 천사의 미소를 주는군요. 그쪽에. 딱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어릴 때 애들이 하는 짓이죠. 우리 편 아니면 다 저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누구 편이야? 부시도 하셨었죠. 네, 부시가 그랬죠. 근데 하여튼 그게 굉장히 강해요, 한동훈이. 그래서 자기 편이다 생각하면 막 이제 막 이러고 자세도 좀 허리도 굽어지고 이러는데 네. 만약에 아니다, 저건 예. 우리 편 아니다. 그러면 아주 못되게 굽니다. 야.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건 사진 찍어주는 사람들인 거죠. 사진 네, 같이 찍는 네, 사람들. 네. 김건희도 비슷해요. 어허. 다만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나를 지지하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을까 하는 망상을 갖고 있긴 하겠지만 네. 일단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박수 쳐주는 사람들한테라도 올리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막 사진 올렸을 때 예. 그거 와서 아름다워요 하는 놈들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뭐 아무나 다 합니까? 네. 항상 해주는 사람만 해주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라도. 예. 그 차라리 그게 아니라 아예 이제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올려놓고 네, 네. 평가를 바라면 이게 좀 공정성 그래도 객관성이 있는 사람인데 아하. 이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올리면 뻔하잖아요. 좋아요 막 누르는 사람 정해져 있고 네. 댓글 달아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예. 그거면 족한 거예요. 현재로선. 또 한 명의 망둥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이게 왜 웃음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갑자기 예술의 전당을 갔어요. 예. 아니, 사실 얘는 조인트 가임을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혼났겠죠. 네, 그 기각이 돼버리는 바람에 예? 조인트 가임을 당하고 하긴 술을 안 먹나 얘는? 안 먹는데요. 네, 뭐 지가 집으로는 그랬어요. 그러기는. 네, 네, 네. 근데 사진 뒤에는 그 술병들이 많이 있긴 했습니다. 옛날에 찍은 거 그건 이제 보면. 윤석열한테 바치려고 해 뭐 하는 거 아니까. 아 주려고. 네. 아, 형님 드리려고. 오시면 한 잔씩 드리려고. 그 아무튼 지금 그 자중에도 모자랄 판에 뭐 예술의 전당에 공연을 보러 갔어요. 그 보러 가는 거 좋다 이거예요. 네. 근데 뭐 또 이번에도 빨간 그 뭐 저 프로그램 책이래요. 아, 또 깠어요? 껍데기? 그러니까 뭐 전에 그거 빨간 책이랑 비슷하더라고 느낌이. 근데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뭐 온갖 티를 다 내고 뭐 셀카를 찍고 뭐 근데 이거를 이제 서울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조각 같다. 네. 오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네, 한 글자 조각이 아니라. 밑에 뭐가 하나 서 있어요. 네. 야, 뭐, 이 정도면 선생님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갈 때까지 간 건데 저도 예. 조각 같아요, 한동훈이. 어떤 면에서요? 그 무생명체, 무생명체? 비생명체 같잖아요. 네. 조각은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인간 보는 것 같아. 그 감정이 없어요, 한동훈 보면. 아,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슬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년 동안인가 공들인 건데 1년 반인가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370번을 압수수색 해가지고 했는데도 네. 잘 안 됐으면은. 그래서 어쨌든 감정이 없는 로봇 같은 감동입니다. 느낌이 있잖아요. 한 물론 로봇. 예, 감정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아하. 감정이 풍부하고 뭐 감수성이 풍부한 거하고 거리가 멀지 않아요? 예. 한동훈이 되게 딱딱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예, 예. 차갑고. 못만 내는 것 같아요. 뭐. 친구도 없는 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각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조각가가 뇌하고 주둥이를 잘못 조각해가지고 약간 불량품 네. 조각품? 네. 불량 조각품 안 팔리는? 네. 하여튼 우리나라 언론이 그 끝판을 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그 뉴시스가
예? 뭐 용의 뭐 이런 뭐 용머리 기사를 쓰더니 이제는 뭐 조각 기사를 썼습니다. 야 진짜 너무합니다 언론 진짜. 진짜 싸대기를 그냥. 예, 아니 그래서 이제 또 나온 얘기가 이 서초 쪽이지 않습니까? 예술의 전당이. 예. 이 서초 강남 이쪽에 예. 좀 출마하려고 간보러 간 거 아니냐. 시민들 그 반응 보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굉장히 비겁한 인간이죠. 왜요? 왜냐하면 서초 강남은 국진당에서 개를 출마시켜도 당선이 되는 지역이에요. 하긴 태영호도 됐죠. 그럼요. 뭐 동물 출마시켜도 당선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나가도 되는 곳이에요. 개니까. 네? 개니- 개니까. 하여튼 되는데 거기를 자기가 나가면 안 되지 않아요? 총선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네. 접전지 같은 데 나가서 이겨야 되잖아요. 험지. 험지. 네. 그런 데 가서 싸워서 이겨야죠. 네. 그래야 이제 진가가 드러나잖아요. 아하. 근데 강남에 가서 간봤다는 건 얼마나 비겁한 놈입니까, 그게. 거기서 뭐 출마만 하면 되는데. 그죠? 간 볼 것도 없는 데서 가서 간 그렇죠. 봤다. 간 볼 것도 없죠. 거기를 만약에 고려하고 있다면 이건 진짜 웃긴 놈이에요. 네. 비겁하기 짝이 없는. 동훈이 듣고 있니? 듣고 있을 것 같아 이놈은. 딴 데 나갔으면 좋겠어요. 접전지. 다른데.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랑 붙든가. 추미애 장관이랑 괜찮네. 정청래 의원이 그 하태경이 이제 그 소위 이제 기득권을 버리고 네. 뭐 이제 험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출마를 하겠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정청래 의원 지역구 나오는 거 얘기가 정청래 의원이 야 하태경 말고 야 올 거면 한동훈 오라 그래. 예? 한동훈 오라고 한동훈 차라리 나랑 붙자 이렇게 이랬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습니까 정청래랑 한동훈? 근데 한동훈이나 하태경이나 뭐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느 쓰레기가 덜 더럽냐 이걸 이제 따지는 상황인 건데. 네. 그래도 한동훈이 어쨌든 윤의 최측근이고 윤석열의 네, 네. 대선 주자로 지금 내부에서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뭐 이제 정청래 의원은 그 정도 하고 상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네. 근데 아마 그 나오면 무조건 정청래 의원이 이겠죠. 지금 봐서는 못 이길 것 같은데 한동훈은 그죠? 한동훈 강남에 나와야만 이기는 사람. 걔가 나가는 데만 나갈 수 있군요. 그렇죠. 인간이 나가는 곳은 못 나옵니다. 인간이 나가는 곳은 못 나가군요. 걔 조각을 내야 되겠네. 걔 조각. 그러니까. 야 정말 조각 같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한동훈이 카톡 집사다. 네. 김건희의 카톡 집사고 윤석열의 이제 똥개인데 시다발인데.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얘가 법무부 장관으로 계속 이재명 대표를 좀 네. 계속 물어뜯어야 되고 네. 12월에 다시 또 영장 청구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인사도 지금 사실 한동훈이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신원식, 김혜인. 잘 골라와요. 여기서. 진짜 유인촌 뭐 다 지금 얘가 문제 없습니다. 이거 다 내보내는 건데. 네. 근데 이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를? 그게 문제죠. 이게 윤석열의 딜레마겠는데요. 딜레마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 되게 충성스러운 걔인데. 꼬붕이긴 해. 아하. 충성스러운 사냥개인데 네. 사냥을 못해. 네. 이재명 대표를 결국 감옥에 못 넣어. 네, 그러니까 무능력한 사냥개예요. 무능력한 사장개. 네, 그래서 이 자식이 사냥은 못하고 카톡 집사 노릇은 좀 하는데 뭐 네네. 신발 챙겨와 이런 거 잘하는데 아하. 중요한 일은 맡기면 다 못해. 그러니까 이거 버리자니. 뭐 대체물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윤석열의 기준은 능력 이전에 충성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하면 총선에 안 내보내고 계속 법무부장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배신당할 거 두려워하는 사람이라서 대안이 없으면 총선에 내보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총선에 안 내보낼 수도 있다. 예. 예. 이거 뭐 재미가 납니다. 네,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조각 같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 주 오늘 이 순간 가장 뜨거운 이슈는 한동훈입니다. 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네, 이 수락을 이제 일단은 국힘당에서 먼저 이거를 임명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윤재욱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젊음과 새로움 이걸로 운동권 적폐 정치를 종식시킨다. 네. 그다음에 당정 간 진솔하고 활발한 소통, 민생 정치. 그러면서 이제 보수층만이 아니라 청년층, 중도층.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네. 야, 이거 뭐 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한동훈이 많이 젊어요. 뭐 네. 그래봐야 40대 아니에요?
사실 후반이죠. 후반이죠. 9학번이니까 지금 몇 살인가? 50살인가? 이럴 때 이 나이 때는요 중년이라는 겁니다. 중년. 중년. 네. 젊은이가 아니에요. 젊은이는 아무리 많이 쳐줘야 네. 39까지입니다. 39까지. 예, 이제 그래서 보통 청년 단체는 39에 나가야 돼요. 아, 그러네. 네네. 뭐 40 넘어서 나 청년이야 그러면 안 쳐주죠. 물론 이제 수명이 연장돼서 네. 조금 늘리자는 논의도 있어요. 아. 49살까지 청년을 쳐주세요. 예. 아직까지 쳐주세요.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40대 중후반 넘어가면 40대부터 중년이라 그러죠. 예. 중후한 나이. 그러니까 젊지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얼굴만 젊다고 젊은 게 아니잖아요. 예. 마음이 젊어야 되잖아요. 아, 뭐 노래가 막 떠오르네요. 근데 한동훈은 마음이 젊은 사람은 아니죠. 아주 노회한 사람이고 사글 때려 사가 있는 사람이고요. 예. 그다음에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사람이죠. 윤석열 아바타인데요. 네, 뭐가 네. 새롭습니까? 어허. 뭐 윤석열이 이렇게 실수로 갈비뼈 부러져서 이렇게 나와서 탄생한 사람 같은 아메바 윤석열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 덩어리 네. 같은 사람. 거의 똑같잖아요. 네, 뭐 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죠. 아, 근데 이번에 그 기자회견하는 것도 보니까 네. 약간 그 고개 돌림이랄지 이런 것들도 약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약간 뭐 윤석열 계속 이랬지 않습니까? 네. 도리도리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나와서 약간 불안불안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자꾸 고개가. 네, 한동훈도 겁 많은 사람이니까. 아,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 새롭지 않다. 새롭지 않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 뒤에 한 얘기가 이 사람들이 한동훈한테 기대한 게 담겨 있는 바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원과 보수층뿐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한동훈은 이 두 가지를 담당하는 거예요. 아하. 국진당 당원과 보수층을 먹어라. 아. 너는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다. 제가 이제 계속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 네네. 한동훈의 목표, 한동훈이 할 집토끼. 역할은 집토끼 지키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먹어라 이런 얘기고.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청년층, 중도층 같은 쪽으로 좀 확산을 시켜라. 예. 표를 더 끌어와라. 네네. 이런 얘기거든요. 어허. 그리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뻥을 거죠. 치는 건데 뻥을 친 거다. 이게 한동훈이 네. 청년층하고 중도층한테 인기가 없어요. 네. 아주 싫어합니다 한동훈을. 아,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싫어한다는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예. 청년들 입장에서 한동훈은 딱 이미지가 그겁니다. 윤석열의 아바타, 아. 윤석열의 사냥개, 네. 윤석열을 맹조하는 꼭두각시예요. 어허. 이준석은 네. 뭐 안티페미 전사 뭐 이런 이미지라도 있죠. 예를 들어 젊은 남성들한테. 네네네. 근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여태까지 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이준석은 그나마 지가 어쨌든 간에 지 능력으로 당대표가 됐던 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한동훈은 맨날 윤석열 따까리만 하던 네, 사람이고 네. 김건희랑 카톡이나 주고받던 사이인데 가톡 집사. 네, 카톡 집사인데 청년들이 한동훈 하면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을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군요. 없죠. 그러니까 네네. 청년층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동훈. 아. 저 파라군 나왔다고 짝깔짝 잘난 체 나가고 싫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고 네. 중도층은 더 싫어해요. 어허. 중도층 왜 싫어하냐면 예. 한동훈이가 유일하게 잘한다라는 건 뭐 유일하게 했던 건 그거잖아요. 깐족대는 거, 네. 개싸움 하는 거, 촉새같이 굳은 거. 네. 근데 중도층 사람들이 그런 걸 얼마나 싫어합니까? 엄청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포용력이 있고 합리성이 있고 이런 사람을 좀 중도층은 좋아하지. 예. 이렇게 자기 편만 싸고 들면서 상대방은 뭐 운동권 적폐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하면서 네, 네. 날뛰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중도층은 오히려 안 좋아. 안 좋아하죠. 그래서 중도층도 한동훈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전반적으로 그 극보수 세력 말고는 예.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사실 지금 윤석열이 31%, 뭐 한 네. 33% 이런데요. 네. 뭐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한동훈은. 그거나 먹든가 네, 그거 아니면, 정도. 예, 그 이하를 먹든가 하겠죠. 40 이상 못 넘어갈 것 같은데 그죠? 나이 든 사람들도 되게 싫어합니다 한동훈. 아. 가볍고 철삭된다고. 아, 가볍고 철삭. 예, 그래서 한동훈이가 확장성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제 그자말로 희망사항일 뿐이지. 한동훈이 확장하는 건 고사하고 집토끼나 잘 지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뭐 얘네들도 이거는 좀 너무 바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대략 뭐 이제 기대 안 하고 네, 그냥 앞에 한번 해본 말에 얘기군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한번 그냥, 해본 얘기네. 우리 당원하고 네. 보수층이나 지켜라. 그거나 잘 먹고 떨어져라. 네. 뭐 사실 이제 저희가 뭐 계속 이제 큰 손, 빅 피처, 이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네, 그 정도 중도층이나 확장성은 사실 이제 이준석이나 이낙연, 그렇죠. 금태섭으로 사실 먹으려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집토끼나 지켜. 그렇죠. 넌 그거나 잘해. 그러니까는 이제 한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당정 간의 진솔하고 활발한 소통 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활발한 명령. 네.
활발한 직통 체계. 활발한 카톡 체계. 활발한 카톡 체계 좋네요. 네. 윤석열이 카톡 날리거나 김건희가 날리면 바로바로 받아들이는. 뭐 이제 앞으로 그 대표 회의 하다가도 카톡 날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닥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뭐 이러면서.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때 그 저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님이 밝히셨던 그 녹취록 거기 보면은 한동훈이 네, 그렇죠.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만 좀 편집해서 내보내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죠. 한동훈이? 자기 부하처럼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게 한동훈이가 나온 이유가 형수 지키려고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 지키려고 나온 거 아니냐. 그 중요한 임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카톡 집사의 등장. 그렇죠. 전면 등장. 네. 그리고 이 뭐 소통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네. 그냥 하나잖아요. 아메바가처럼 붙어 있는데 뭘 소통을 해요? 네. 활발하게 뭐 이미 한 몸이다. 이미 한 몸인데 네. 이 뭐 윤석열의 생각이고 한동훈의 생각이고 네. 뭐 그럴 텐데. 근데 한동훈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동등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만 하는 얘기고 네. 딱 이제 윤석열이나 김건희 만나면 그러니까요. 저는 영원한 종입니다. 이렇게 했죠. 앞에서 그러겠습니까? 동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김건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네네. 진짜로 동등한 사람 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동등하다고. 네. 동등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보면은 다 자기 상황을 잘 알긴 알아요. 물어보지 않아도 동등하다 그러고 네. 딱히 물어보지 않아도 맹정하지 않는다 그러고 맞아요. 맹정 거 그렇죠. 뭐 딱히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 속 얘기를 막 꺼내는 그런 면이 있어요. 동등하지 않다는 걸 이제 드러내는 얘기죠. 예, 그렇군요. 이 취임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우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개딸 전체주의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조건만사가 뛰어날 뿐이지. 예. 자기를 공격하나 치면 거기에 대해서 말재주를 펴가지고 네. 막 그 물고 늘어지는 걸 잘할 뿐이지 창의적인 사고를 잘하는 사람, 논리적인 사고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도 보면 되게 수준이 낮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특권 세력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지금 당장은 검찰 세력이요. 검찰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검찰만한 특권 세력이 있습니까? 네. 또 한국의 이제 기득권층, 소위 특권 세력하면 예. 뭐 부자들, 재벌들, 언론들. 이런 사람들이 네네.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판검사들. 한국의 적폐 세력, 기득권 세력을 보통 특권 세력이라고 부르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걸 공격하죠. 특권 네. 세력을. 근데 여기 앞에다 하나만 붙인 거예요. 운동권. 운동권 특권 세력. 그러니까 새롭게 뭐 개념을 만든 게 아니고 원래 많이 쓰이던 개념, 자기들이 공격당하던 개념 앞에 형용사만 바꾼 거잖아요. 네, 운동권으로. 이게 성립이 됩니까? 운동권 특권 세력이라는 게. 운동권이 특권을 누려본 적 있나요? 민주당이 다 운동권도 아니고요. 네네. 뭐 저도 옛날에 운동권이었는데 네. 특권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예. 매우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특권을 누려본 적이 없다. 그래서 창의적이지 못하니까 특권 세력 앞에다 그냥 운동권 갖다 붙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전체주의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우리는 검찰 전체주의가 떠올라요. 예. 근데 윤석열이가 이미 썼어요. 공산 전체주의라는 신조를 네, 만들었죠. 신조를 만들어냈죠.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신조. 네, 있을 수 없는. 한동훈이는 그걸 또 베껴와요. 아하. 전체주의를 베껴서 앞에서 개딸 전체주의. 네. 또 야. 듣도 보도 못한 전체주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생각을 좀 하면 좀 자기가 윤석열하고 다르다는. 네네. 윤석열보다는 그래도 머리가 좋다. 음. 이런 걸 보여주고 싶으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이 썼던 거에서 공산 대신 개딸만 집어넣으면 이게 한동훈 특기거든요. 상대방 말을 잡아서 약간씩 비트는. 비틀어서 이제 물고 늘어지는. 근데 공격할 때도 비슷하게 상대방의 쓰는 언어에다가 살짝 자기 거를 갖다 집어넣는. 이런 식의 치사한 짓을 한다. 맞아요. 논점은 회피하면서 말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런 걸 잘해요. 근데 잘한다기보다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네네. 아주 수준 낮은 짓이죠. 네. 뭐 내가 열심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국에는 뭐 어떤 게 문제다. 그러면 딱 그거를 가져가서 그 말을 쓰는데 거기 하나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조건반사적으로 이걸 할 줄 아는 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어쨌든 한동훈이 한 말은 결국 그거예요. 이 얘기의 기조는 민주당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네.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동훈이가 등장한 이상
인간 백정 노릇을 충실할 것이다. 인간 백정. 아하.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잘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인간 사냥, 아하. 그리고 싸움질. 네. 이거 말고는 잘하는 게 없거든요. 쥐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뭐, 네. 뭐 대구에서 뭐 부산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이놈 싸워야 돼요. 싸우는 것밖에 투견이군요, 투견. 투견. 그것도 이제 잘 싸우지 못하고 치졸하게 싸우는 놈인데 어쨌든 그것을 하라고 지금 시켰기 때문에 한동훈은 민주당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고 네네. 이것은 곧 국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윤석열이 전면에 나서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예, 예. 인기가 떨어져서 네네.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테니까 아하. 한동훈이 나서서 그 역할을 해라.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지 않겠나. 그렇군요.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럼 이러면 더더군다나 이 뭐 중도층을 잡긴 더 어렵겠는데 선생님. 그렇죠. 제가 예. 그 얘기예요. 완전 정치를 드러내는 거네요.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하. 확장성이라는 것을 뭐 기대하면 안 그러니까요. 됩니다. 네. 한동훈은. 중도층이라고 그러면 좀 민주당이랑도 그렇죠. 뭐 하고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뭐 그런 사법 네. 리스크는 있지만 대화하겠다. 만나보겠다, 그렇죠. 대화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만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랑? 안 만나겠죠. 아, 만날 수는 똑같네요. 만날 수는 윤석열이랑. 있겠지만 앞에서도 말꼬리 잡다 혼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또 말을 굉장히 잘하고 네. 토론이나 논쟁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한동훈의 그 수준 낮은 도발에 네. 잘 안 걸려들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면 깨질 거거든요. 한동훈이. 네, 그럼 이제 그런 거 싫어하겠죠. 둘이 저 토론하는 거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전 이준석하고 싸우는 거 보고 싶습니다. 한동훈이랑 이준석이. 근데 한동훈이랑 이준석 약간 쟤네들이 좀 띄우는 거 같지 않습니까? 뭐 젊은 세력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띄우고 있죠. 네. 네. 저 오늘 지금 뉴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이 오늘 탈당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고는 했습니다. 예. 네. 근데 내일이 특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얘네들이 뭔가 만나가지고 뭔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이제 이걸 둘이 이를 합칠 거라고 예상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타이밍만 보는 건데 네, 네. 그게 오늘은 아닐까? 오늘. 아니면 이게 이제 특검 뒤로 또 갈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오늘 합치려면 이준석한테 뭘 줘야죠. 그렇죠. 명분을 줘야죠. 네네. 명분 없이 들어가면 이준석은 정치적으로 끝나거든요. 완전히 이제 예. 당내에서는 기반을 상실하죠. 네네. 그래서 명분 없이는 남을 수가 없어요. 네. 뭔가 합의를 줘야 되는 거죠. 한동훈이 뭔가. 그걸 줘야 되는 건데. 네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얘기해왔던 네네. 빅픽처가 맞다면 큰 그림이 네네. 있다면 이준석은 탈당 쪽으로 가야죠. 탈당지로 가야 됩니다. 예, 남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제3지대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확장을 해야 되니까. 네,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게 좀 맞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만주벌판 독립운동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가들의 뜻을 자기들이 있겠다고 지가 한동훈이가. 잘못 얘기했겠죠. 만주불판에서의 네.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던 네. 그 사람의 뜻을 이어받겠다 아니에요? 예, 참 진짜 참 황당합니다. 황당하네.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독립군, 야, 씨, 넌 진짜 휘발 영수증이나 좀 밝히고, 네 카톡 비번이나 좀 까고, 네. 검찰 특활비나 얘기하고 이러라고,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이제 화제가 되는 것은 이제 손가락 이겁니다. 아유, 그게 보통 그 코미디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코미디언들이 보통 나와서 웃기려고 그런 짓 많이 네.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걸 따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단어에 어떤 앞뒤에 이제 이렇게 따옴표를 붙이는 식으로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요. 네. 두 번 이렇게 걸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지금 꽃게 가지가지하네요. 꽃게다. 진짜.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깐족 꽃게가 되려나? 네.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선민후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선민후사? 백성을 먼저 챙기겠다 이거죠. 네, 익숙하지 않은 밤에 많이 찾아봤겠지. 좋은 단어. 어떤 단어를 쓰면 멋있을까? 예. 뭐 원서를 또 들고 나갈까?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거 찾아내겠죠. 그 중에 찾아낸 거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선당 후사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당을 먼저 생각하고 사적인 걸 뒤로 밀어라. 그럴 때 이제 얘기하는 얘기인데 네. 자기는 이제 당이 아니라 백성을 먼저 생각하게 돼. 이렇게 말을 만든 것 같은데. 이게 한동훈 특기라니까요. 있는 말에 하나 바꾸기. 네, 하나 삼당후사에서 민자로 싹 바꾸기. 근데 이거 잘 못 만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잘 못 만들었죠. 잘 딱 언뜻 들어오지가 않고. 네. 네네. 아니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네.
오히려 얘는 선민 의식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선민의식 크죠. 네, 선민 의식이라고 했으면 더 훨씬 기회 받았을 텐데. 예, 선민주의를 신철하겠다 뭐. 네네. 아 그러면은 오히려 깔끔하게. 그러면서 이제 이놈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네, 불출마를 마치 그러니까 이제 이 선민 후사의 실천인 것처럼 네. 자기가 어.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불출마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놈이란 걸 이제 공인한 거잖아요. 아 그런 건가요? 진짜로 좋은 사람이 출마해야죠. 아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사람이면 네. 당당하게 출마해야죠.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네네. 근데 출마 안 했잖아요, 이놈이. 예.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아,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놈은 나가면 안 돼요. 뭐 이제 국회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게 선민 후사에 맞는 얘기예요, 이런 거군요. 아, 뭐 이제 자기 고백이다. 뭐 일종의 무의식적 자기 고백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얘기를 한 것은 두 가지 정도 이제 예.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네네. 인요한 혁신이랑 같은 맥락의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인요한이 계속 그 뭐 불출마. 불출마 예, 얘기를 했죠. 하면서 중진 불출마. 나가라, 네네. 이제 꺼져라 이런 걸 했는데 한동훈이 그걸 하면서 봐라 나 같은 거물도 네. 불출마. 근데 거물이라 할 수 없는 게요. 보통 불출마 선언하면 사람들이 충격받는 거는 네. 4선 의원, 그렇죠, 5선 의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나오기만 하면 거의 당선될 가능성이 네, 있는 사람이 네. 불출마하면 이야 욕심 많이 내려놨네. 그렇죠. 저 사람이. 기득권을 내려놨다. 그렇게 특권을 보는 내려놨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한 번도 얘는 당선이 된 적이 없는 네. 정치권에 발을 들인 적이 없는 얘가 불출마하겠다면 정치를 시작 안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불출마 네. 기득권 내리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잡아본 적도 없는 놈이. 네네. 그게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예. 어쨌든 그러면서 나 같은 윤석열의 첫째 가는 부하가 네. 이렇게 황태자로서 내가 용액관인데 내가 안 나가는데 니들도 나가지 마. 너희들 다 이렇게 이번에 불출마해. 당내 정리하려고 하는. 험지 출마해. 네네. 이런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예. 비대위원장이니까 이제 그런 압박을 하기가 좋겠죠. 예,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두 번째는 한동훈이 겁이 많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지만 네. 이렇게 겁이 많은 줄은 또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걸 출마해서 떨어질까봐. 네, 겁내는 거예요. 이 새끼.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지역구 출마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떨어질까봐. 원희룡만 못하네. 네, 못하는 거죠. 원희룡은 걔는 약간 과대망상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개항에 가겠다고. 네, 나가면 될 줄 아는 놈이고 네. 한동훈이는 겁이 많아가지고 아. 그런 자신감은 없어요. 네. 윗사람이 이렇게 발탁하고 끌어줘서 여태까지 올라왔지 자기 힘으로 올라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돌파하고 이겨내겠다 이런 자신감이 별로 없단 말이죠. 네. 싸우기 뭘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런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네네. 근데 비례로 그럼 나가면 되지 않냐 근데 비례는 좀 쪽팔린 거예요. 네. 아. 처음에 이게 두려우면서도 또 폼을 잡고 싶다. 네, 이게 똥폼 잡고 싶죠. 아, 진짜. 아유. 인정받고 싶고 아유, 그런데 미치겠네, 진짜. 막. 비례로 되면 사람들이 바라지기 예. 지역구에 나가서 질 것 네, 같으니까 네, 네. 겁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비례로 나갔다. 네. 비례가 무슨 국회의원이냐. 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 폼은 또. 그건 또 싫은 거예요. 싫은 거구나. 그것도 싫어. 그러니까 그냥 아예 안 나갈래. 아. 한동훈이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많이 무서워할 것 같아요. 대중연설 일단 무서워할 것 같고요. 아하. 대중연설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네. 못하죠 당연히. 지금 하는 말들 보세요. 그냥 네. 계속 운동권 전체주의니 뭐니 개딸 전체주의니 이런 네. 거나 할 텐데 이게 연설을 잘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레파토리도 한정돼 있고 그러네. 그럼 즉석에서 하는 연설은 전혀 못 하겠네요. 잘못한다고 봐야죠. 대본이 있는 거라도 그냥 네. 낭독하면 모를까. 대본도 거의 다 이제 민주당 까는 내용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아하. 토론회 상당히 무서워할 겁니다. 야, 이재명 대표랑 토론하는 거 두렵겠네요. 두려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네. 외우기식 공부만 한 사람이고요. 아하. 입시 중심에 아. 그리고 철저하게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중요했지 자기의 주견을 가지고 주장하고 토론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토론회 같은 거 되게 무서워할 거예요. 예, 예. 근데 출마하면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방송 토론회 같은 거. 네. 거기서 쪽당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 한동훈이가 또 이 관종인데 약간 그 뭐 거기서 윤석열 같은 꼴을 당한다 만약에 네, 이재명 같은 사람을 네. 만나서 뭐 물어봤는데 실제로 모른다. 지난 대선 때 그랬죠. 네. 그래서 막 땀 찔찔 흘리고 그러면 네. 한동훈은 거기서 땀 찔찔 흘리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 겁이 둘 다 많은데 네네. 반응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네. 이 겁을 먹는 순간 윤석열은 네. 그냥 당황하면서 웃거나 맞아요. 웃거나 허허거리거나.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렇게 그랬죠. 이렇게 하면서 막 네네. 찌그러져요. 네. 찌그러지거나 얼음돼요. 어허. 옛날에
방송할 때 프롬프트가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얼음 됐잖아요. 네, 계속 서 있었죠. 그 순간 제가 노래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못 하고. 대본을 달라. 네. 그렇게 위축되는 쪽이거든요. 위축되는 쪽이고. 한동훈은 겁이 나는 순간 네. 짖어요. 막 미친 듯이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겁에 대한 반응이 다르구나. 통제를 못하면서 짖어버려요. 짖어버려? 이 토론회에서 진등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생길 수 있다고요? 짖어버리는 경우가. 짖어버릴 수가 있다. 상대방이 이렇게 했는데 열려버리면 그 순간 막 짖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네네. 흥분해서. 이게 청문회 때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네네. 토론회에서 그런 모습을 연출하면 완전히 이제 네. 구겨지잖아요. 이미지가. 그러겠네요. 또 짖기만 하겠어요? 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갑자기 막 카메라 들이받는 거 아니에요? 막?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할 것이다. 기피할 것이다. 토론에도. 그런 걸.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자회견할 때 그 기자들 정해놓고 했다면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네 명만 다 딱 저 제한하고 몇 가지 이상 안 받는 거로. 이제까지는 지가 이제 뭐 검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럼요. 이제 정치인인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토론에 나와보세요.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치고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이제 순발력 이런 것도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짓는 것만 잘하는 조건반사적으로. 드러나겠군요, 이제 모든 게. 그래서 상당히 무서워할 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예 이제 아우 무서워 겁나 그냥 안 할래 네네. 이런 쪽으로 정한 거 아니냐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상황 봐서 나중에 뭐 엄청 총선에서 잘 좋은 결과가 나왔다. 예. 그럼 나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네. 불출마해서 그걸 가지고 뭐 대권이나 도전하든가 네. 형님 믿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한 것 같다. 예. 그렇군요. 예. 불안한 심리의 발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민경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비대위원 민경우인데요. 네. 뭐 아주 막말 많이 했더라고요. 네. 노인 비하 발언만이 아니고 네. 친일 발언도 했더라고요. 그 뭐 기본이죠. 이 극우 세력의 친일 발언은. 네, 우수한 제국 청년들이 국외 식민지를 개척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개긴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이놈이 한때는 네. 범민련 사무처장이든가 아무튼 통일운동 진영에 앞장까지 섰다는 놈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지 선생님 그 심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네네. 갑자기 바뀐 게 아니고요. 시작부터 진보운동이나 통일운동을 자기의 개인의 이익이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사람들이에요. 네. 물론 대의에 대한 공감도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만 아하. 그게 기본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중요했다. 자기가 훨씬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출세의 도구. 이걸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네. 자기의 정신적 문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익 추구형 정치인이 되는 건데, 정치인이 되면 네. 이런 사람들은 출세와 성공 같은 것을 사실 목적하고선 이런 진보 운동을 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또는 뭐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명예 정도는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근데 그게 자기가 살아온 가는 길에서 획득하기 어려워진다라고 느끼는 때가 보통 중년기입니다. 예. 중년기쯤 되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물 샜다. 여태까지 열심히 이쪽에서 이렇게 뛰어왔는데 네네. 보니까 별거 없다.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주변 사람들도 별로 높게 평가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중대한 결단을 내리죠. 이걸 뭐 심리학 쪽에서는 중년의 위기라고도 얘기하는데 노선을 바꾸는 사람이 많아져요. 예. 나 잘못 살았구나. 아. 제대로 살아야지. 물론 이건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거죠. 난 개인주의적으로 성공 출세하는 걸 꿈꾸고 뛰어들었는데 뭐야 이거. 개털도 보다 출세 개털도 솔직해지는군요. 더 늦기 전에 지금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위기감을 느끼죠. 그래서 변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때부터 정신이 망가지는 거는 뭐 필연적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민경우를 비대위원으로 앉힌 게 한동훈 아닙니까? 네. 근데 그 한동훈이 이 정도 되면은 크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동훈이 뭐 그 인사를 추천해서 사고 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동훈의 내가 볼 때는 사과할 일이 아니라 한동훈의 주특기, 네. 이상한 놈 잡아오기, 네. 이상한 놈 추천하기 이게 이제 한동훈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씨가 비대위원장 취임사였던가요? 그때도 예. 얘기했던 뭐 운동권 특권 세력? 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 민경호를 두고 한 얘기군요. 민경호가 딱 그야말로 운동권 특권 세력 아니에요? 운동권인데 특권 세력이 됐네요. 네. 거의 잘렸지만 지금. 그러니까요. 한동훈이가 그런 데서 딱 한 민경호를 떠올리면서 만든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아 방금 그 비대위원장 되면서 그 취임사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또 그때 한동훈이 계속해서 민주당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사실 비대위원장 되는데 무슨 뭐 협치를 얘기해야 되는데 민주당만 공격하고 민주당만 공격했죠.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 공격했죠. 네. 사실상 그것도 칼찌르기나 다름없는 그런 게 아니었나 지금 그런 생각이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거란 거예요. 예. 정치적 테러, 네. 정신적 테러라는 거죠. 네. 그거 폭력입니다. 지금 이제 이 회동이 있고 나서 약간 좀 이제 그동안 김건희를 까던 김경률이나 윤혜숙 이런 애들이 말을 바꿨어요. 네. 이수정이구나 이수정. 이수정. 예. 말을 좀 바꾸고. 예, 이수정 수정을 잘해요. 네. 그래서 이수정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정을 잘하더라고요. 네네. 예, 말을 자꾸 수정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얘들은요? 한마디로 겁먹고 꼬리 내린 건데. 일단 겁을 먹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이 자기들이 볼 때도 워낙에 이제 미친놈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측 불가 인간이잖아요. 네. 어디로 불똥이 될지 모르는. 어허. 그리고 정말 예상을 깨고 날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좀 겁이 나죠. 그런 사람이 더 무섭거든요. 또 존댓말 썼다 그러니까 또 바짝 쫄았나?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막강한 검찰 하나를 아직까지 예. 쥐고 흔드는 사람 아닙니까? 캐비넷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우리 대장인 한동훈도 저렇게 빌빌 쌌는데 우리가 뭐 덤태기 쓸 일 있어? 우리도 일단 머리를 좀 이렇게 숙이자. 한동훈만큼 90도는 아니어도 그렇죠. 우리도 좀 한 45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냐? 조심하자. 왜냐면 한동훈이 지금 우리한테 다 덮어씌우게 생겼다. 그럴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덮어씌울 수 있겠군요. 그렇죠. 저는 아니었고 김경률이. 경률이 저 자식이.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근데 그건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국힘당에서도 김경률 이제 사퇴시켜라.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한동훈은 약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버티고 있어요. 제가 이게 궁금해요. 아니 무슨 사이길래 네. 김경률이 그렇게 한동훈하고 네. 그 정도 관계인가? 뭐 친구가 없는데 친구인 척 하나 보죠, 김경률이. 친구 없을수록 이렇게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서 뭐 남자라서 통하는 사이라고 얘기했던가요? 네. 근데 한동훈하고 친구가 될 만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들이 뭐 이렇게 심리를 분석해봤을 때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요. 누가 그 한동훈하고 친구하겠어요. 근데 김경률이 친구가 되어 줬을 수 있죠. 나는 너의 뭐 영원한 친구야 뭐 이러면서. 네. 그 한동훈은 이제 나한테도 친구가 생겼어 뭐 이래가지고 그래 싸고 도는 거일 수도 있죠. 얘는 못 버려. 원래 사람이 없을수록 네네. 극소수의 사람이 생기면 더 매달리는 법이죠. 그래서 아마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걸 봐도 한동훈이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죠.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원장도 사퇴를 안 했고요. 네. 그다음에 김경률도 어쨌든 간에 아직 내쫓지는 않고 그렇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만약에 앞으로 이런 거 김경률 쳐내고 네네. 윤석열 쪽에서 싫어하는 사람 다 쳐낸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항복한 거죠. 그럼 이제 큰 손으로 뒤집어지겠죠. 이것들이 뭐 하자는 거냐. 한동훈 저 자식이. 그럼 정말 날아가겠군요. 네, 날아갈 수 얘는 있어요. 안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 윤석열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얘는. 차라리 그냥 뭐 아예 그냥 국힘은 날리고 그냥 이준석으로 힘 몰아주자 이렇게. 아니 뭐 유승민을 띄워볼까? 뭐 요즘 유승민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 유승민을 남겨놨어요. 그게 진짜 이상했거든요. 저는. 아니 유승민이랑 원래 이준석은 한 몸이지 않습니까? 뭐 좀 그런 편이죠. 같이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박들 나갈 때 이낙연이랑 다 나갔는데 그 윤영찬이 남았던가요? 그러니까 한 명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천 때문에 남았어요. 공천 때문에 남은 거잖아요. 거기 지금 보니까는 다른 후보들 뭐 무주공산 될 것 같아요. 무주공산 될 것 같은가? 여기서 내가 해야지.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지 이득 때문에 남은 건데 유승민은 사실 남아서 그럴 게 별로 없어 보였거든요. 저는 이준석으로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둘이 원래 한 몸이니까. 근데 남았다. 이게 좀 이상했는데 딱 거기서 뭐 지금 뭐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최후의 수단. 한동훈으로 도저히 안 된다 싶을 때 대타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진짜. 아니 여기 며칠 사이에 갑자기 유승민이 좀 뜨고 있어요. 또 조금 뜨죠. 갑자기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을 안 데려가는 게 이 큰 손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나중에 3당 합당을 해야 되니까 그때 대통령 후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뭐 이낙연도 살짝 꼬셔놓고 뭐 이준석, 유승민 이 정도를 좀 붙이면 걔네들 입장에서 한동훈과 더불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한동훈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준석 밑으로 간다는 것도 좀 우습죠, 유승민이. 이준석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사실 자기가 키운 사람인데 네네네. 거 밑에 가서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지 개인 입장에서도 봐도 네. 그리고 유승민은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너무 강해요. 한번 나갔기 때문에 자꾸 나가는 걸 주저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네, 큰 남겨놨을 수도 있다. 큰 손이. 큰 손에 큰 생각. 네, 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네. 큰 그림이 있을 수 있는 거군요. 어쩐지 요즘 자꾸 유승민이 떠오릅니다. 한동훈 얘기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사직에서 야구도 보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때 코로나인데? 코로나 때는 무관중인데? 네. 그거 안 봤잖아 너. 사직공원에서 네. 그거 봤을 리가 없지. 네. 그랬더니 한동훈이 사진을 내보냈어요. 그건 국힘에서 내보냈다고 얘기하대요. 그래 또? 네, 한동훈이 자기가 안 한 거다. 자기가 안 한 거다? 네. 국힘애들이 그럼 한동훈네를 압수수색해서 그 앨범을 뒤졌나? 뭐 과잉 충성이든 네. 한동훈이 지나다 흘린 걸 주워서 올렸든 어떻게 있었지? 모르죠. 네. 근데 한동훈 어쨌든 자기는 안 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네, 국힘이 올렸다고. 근데 그건 이제 2008년 사진이라는 거예요. 네네. 말도 안 되는 사진을 올렸는데 네. 그거는 이제 사직공원 그 경기장에서 네. 그 봉다리 쓰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야구장 사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아니 내가 언제 야구장 가서 봤다고 그랬냐? 에? 사직에서 그냥 봤다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마이뉴스를 비롯해가지고 제소를 했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얘가 말을 좀 그 사직에서 본 게 아니고 뭐 네. 근처 식당에서 밥 먹다 봤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사직 공원에서 봤냐고 했냐는 거죠. 네. 자기는 정확히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죠. 이 말을 그렇게 이제 그 유은혜인가 그거 잘했잖아요. 네. 난리면입니다, 여러분. 잘 네.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이 여러분 사직해서가 아니라 사직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이 사직하겠다는 그런 암시인가? 아니, 사직해서 자천돼서 끌려내려서 끌려내려가서 거기 가서 본 것도 그걸 얘기한 건데 네.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사람들이 날리면 이탄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의 좀 그런 거죠. 근데 뭐 되도 않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잠실 가서 네. 야구 봤다 그러면은 잠실 경기장 가서 야구 본 거지. 그죠? 잠실에는 식당에서 본 거예요. 잠실 무슨 뭐 맥주집에서 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정치인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보통 만약에 TV로 봤으면 네네. 내가 그때 그 경기를 박공냐. TV에서 봤다. 중계 방송을 봤다. 네,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얘기하지. 되는데. 잠실에서 봤다 이러면 잠실 경기에서 봤다 당연한 그러지. 거죠. 그걸, 아니, 사직에서 봤다 그러면 사직구장에서 본 거죠, 그게. 언론 중재위도 골치 아플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심각하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선생님 이거 좀 심리 분석 좀 해주셔야 돼요. 뭘 심각하게?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게 심각한 거예요. 쪼잔해. 이 팩트나 이 작은 거 있잖아요. 네네. 작은 거 갖고 싸우는 놈이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대화하다 보면 네네. 꼬투리? 아니 또 얘는 나쁜 애는 아닌데 대화하다 보면 야 그게 언제였더라? 그 연도에. 네,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네네. 그냥 뭐 괜찮아. 뭐 옛날에 그때 일이겠지. 그럼 갑자기 말을 안 하고 그걸 뒤져요. 뒤져가지고 그래 2016년 4월 며칠 어디에서 우리 그때 누구 있었어. 이거를 다 찾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하던 거 과정에서 굉장히 답답하죠. 그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 넘어가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이건 시트콤 같네요. 그럼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그것은 또 몇 년이었더라. 그렇지. 생각 안 나면 또 그거 해요. 딱 한동훈이가 그런 걸 보고 이제 디테일 강박증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 아니에요. 네. 작은 거에 집착한다고. 얘는 거짓말도 작게 하고 잘게 하고 이 대응도 잘해요. 크게 거짓말도 작게 하고 대응도 좀스럽게 하고 있다. 좀스럽게 한다 이거죠. 아주 짜잘한 걸 걸고 넘어져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발언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시원하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뭘 반복해요 말을. 뭐 사직에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당하고. 뭐 송정 해변을 약간 정확하게 이게 대본을 써주긴 써줬는데 안 된 거예요. 당황하니까. 야, 근데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지가 이런 거를 걸고 든다면 사실 이제 쟤네들은 바이든 날리면 이거 이제 법원에까지 판결됐으니까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국민이 봤을 땐 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동훈 이거는 법정으로 가면 이건 내가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길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온 국민이 봤을 때 야 진짜 쫌생이 같은 새끼. 와 저런 쫌생이 저거
그러니까 그걸 못 보는 거죠. 그 큰 그림을. 큰 그림을. 예. 큰 손이 너무 힘들겠는데. 정치인이라면 그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얘는 그 큰 그림을 보는 게 아니고 네네. 이 말의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인간이 좀 쓰러워요. 네, 정말 좀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네. 예, 이제 아무튼 김건희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상황을 놓고 이제 그 아래에서 똘마니들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네. 쇼를 하다가 네. 뭐 싸우다가 쇼를 하다가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서천 그 화재 현장에서도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게 불난집에 부채질하면서 고스톱 치는 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뒤에 지금 바로 또 오찬을 했어요. 네. 밥을 처먹었습니다. 네. 제대로 먹었을지 모르죠. 네. 한동훈은 못 먹었을 수도 있어요. 아, 계속 머리 박고 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죠. 뭐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네. 뭐 사람들 주변에 쫙 깔린 공개적인 모임 만남이 아니고 측근 2명하고만 딱 따로 만났다고 네, 하잖아요. 네, 네. 한동훈이 제일 싫어하는 만남이겠죠. 한동훈의 경우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예. 대통령실에 처음 갔다 그래요. 근데 최측근 아니에요? 네네. 측근 중에 측근? 그러네요. 근데 왜 왜 처음 가봤지? 그동안 한 번도 안 불렀을까요? 관저로 갔나? 근데 어쨌든 거기 그 룸살롱. 근데 그런 자리에 가면 한동훈은 꼼짝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 그 폴도. 화재 현장에서도 90도로 꺾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조건화돼 있어요. 네. 한동훈은. 조건 반사. 조건 반사가 나와요. 네,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을 때 윤석열 앞에서 뭐 덤비거나 이런 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네. 완전 찌그러져서 네. 혼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거기서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알 수 없는데 네네. 뭐 원산복격도 시켰을 수도 있고 네. 뭐 말로 뭐 괴롭혔을 수도 있고 어허. 아니 맛있는 거 자기 혼자 먹으면서 못 먹게 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한동훈이 어쨌든 굉장히 고생을 좀 했을 것이다 그 시간 동안 한마디로 네. 야 너 죽을래? 뭐 거의 그 급으로 한번 몰아붙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한동훈 자체는 말한 게 없고 같이 갔던 거 윤재옥? 네. 네, 뭐 그 사람이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예, 뭐 얘기는 민생 얘기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민생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한동훈의 생명에 대한 네. 생존에 대한 얘기. 생존에 대한 얘기. 이 민생은 우리 그 국민들의 생존이 아니고 한동훈의 생존이었군요. 두 사람이 뭐 국민들의 민생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사실 큰 문제라고 본다 그러면 뭐 디올 문제, 네. 특검 문제, 사실 거부권 지금 계속 행사하고 있는 이런 문제, 네. 전쟁 위기 예. 이런 얘기를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무슨 민생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평소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뭐 둘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이 입도 뻥끗 못한 거예요. 또 그 네.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되는 네. 1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 회의를 하면 뭐 50 몇 분 동안 얘기한다고. 혼자 얘기한다. 혼자서 얘기한다고 윤석열이. 네. 그런 식으로 당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군요. 주로 그 내용은 안 좋은 내용일 가능성이 많고. 네. 뭐 일각에서는 나온 얘기로는 윤석열이 존댓말을 썼다고.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아냥거리고. 윤석열이 존댓말을 썼다면은 이것은 이제 너는 내 쉽게 하면 찍혔다. 네. 너 이제 남이다. 이 거의 그 분위기잖아요. 야. 한동안 거기서 막 땀 찔찔 흘리고 그랬을 텐데 무서워서. 네.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저 서천 화재 현장에서도 만나고 이번에 오찬까지 한 걸로 보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김건희가 쪼았든 어쨌든 간에 한동훈은 내 손아귀에 있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한동훈 너는 내 밥이야. 내 밥이다. 니까짓 게 어디서 감히 나한테 덤벼들어. 이걸 보여준 거죠. 내 밥이니까는 식사 자리로 와. 내 밥이다. 넌. 내가 먹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이 이런다고 해서 네네. 갔다 와서 찌그러져서 완전히 다시 옛날에 충신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하.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한동훈 90도 인사까지 했는데요. 한동훈 원래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그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꿍시렁대는 거거든요. 막 열 받았구나. 멧돼지 새끼 뭐 이제 내가 나도 이제 풀만큼 컸는데. 쌍놈 새끼 뭐 이러면서 나 다시 안 가 뭐 이러고 하여튼 꿍시렁꿍시렁 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고 앞에서는 못하지만 뒤에서는 하는 사람인데 뒤에서도 용감하게 못해요. 용감하게 할 거면 김경률 시키지 않고 자기가 했겠죠. 네네. 직접 김건희 문제를 거론했겠죠. 맞아. 그 거론할 때도 사실 앞에 조건부를 달았어요 또. 네. 뭐 몰카 공작이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약간 달았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걸 좀 더 크게 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뒤를 크게 보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뒤가 좀 컸던 거건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윤석열이 볼 때는 발끈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만으로. 근데 그것도 김경률이 판을 깔아주니까 겨우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도 윤석열이 볼 때는 분명히 반기를 든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혼난 건데 네. 그만큼 비겁한 사람 아니에요. 그것 자체도 그 대신 비겁하지만 개기지 않는 건 아니다 지금 상황이. 아, 개기는 중이다. 네. 뭐 사퇴한 것도 아니고 비대위원장 측에서 네네. 또 김경률을 날린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한테 완전히 엎어져서 항복했다고 보기도 어렵죠. 게다가 윤석열과 한동훈의 대결, 이 대립 갈등은 네. 두 사람의 개인 간 갈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력과 세력의 갈등이다. 세력과 부딪히는 갈등이에요. 따라서 둘이 화해하면 네. 그걸 바랄 사람 별로 없단 말이죠. 그 세력들은 네, 네. 계속 싸우기를 바라지. 그래서 그대로 쉽게 이게 봉합되기는 어렵다. 누구 하나 져야 돼요. 확실히 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완전히 찌그러져서 네. 완전히 다시 쫄개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윤석열이 무너지든지 예. 이 둘 중에 하나에서 결론 나는 문제지 예. 어설픈 봉합은 불가능합니다. 야. 그럼 이걸 봤을 때 그러면 이제 큰 손은 어느 쪽에 힘을 더 싣고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은데요. 기사 보면 알죠. 네. 한동훈이죠. 한동훈인 거였습니까? 네, 왜냐하면 계속 한동훈을 띄워주는 기사를 지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보면 큰 손은 역시 그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이준석, 이낙연의 흐름 이쪽으로 가고 있다. 이쪽을 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제 궁금한 거는 얘네들이 지금 사실 가장 부딪힐 거는 공천권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결국 사실 한동훈이 공천권을 지금 이제 네. 도장을 찍을 건데 그러면 이제 윤심들 왜 이게 한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있는 건가요? 한심 안에. 뭐 한동훈 세력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줄서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러나 뭐 윤석열의 그 검찰 하나의 조직이 있잖아요. 예. 용액관이라고 하는. 네. 이 사람들 공천해야 되거든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죠. 네. 앞으로. 아하. 이걸 어떻게 잘 조율할지 아니면 또 한 번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질지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뭐 한심이다라고 말할 뭐 그건 뭐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사천 뭐 지금 김경률, 윤희숙 이 정도를 좀 거론했지 않습니까? 네. 뭐 이 정도 말고는 따로는 없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세력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일단 한동훈이가 이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사교성이 없고 네. 대인관계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윤석열은 고시원에서 그 사법시험 공부할 때부터 9년 동안 술 마시면서 술 마시면서 자기 세력을 구축한 놈이 야 나는 형은 떨어져 너는 먼저 들어가 있어 이 새끼들아. 맞아 그러면서. 맞아요. 그리고 옛날 그 자서전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네. 친구를 그래도 얻겠다고 예를 들어 친구가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날 아침에 도시락 싸갖고 가서 준다든가 이런 짓을 한 놈이라고요. 정말 그 저 깡패 도목다운. 네네네. 그래서 막 친구가 누구 돌아가셨다 그러면 멀리서 시험 공부 안 하고 거길 내려가서 관 메고 운구를 메고 네네. 이런 행동을 해요. 아하. 공부하기 싫어서 갔을 수도 있겠지만 또 술이 좋아서 갔을 수도 네, 있지만 술 먹으러 갔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맛이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세력을 이렇게 끌고 이렇게 당겨서 네. 주변에 포진시키는 그러면서 힘을 과시하는 그 패밀리를 이용해서 하나를 통해서 네네. 그런 스타일인데 네네. 한동훈은 완전히 독불장군 스타일입니다. 혼자서 하는. 혼자서 네, 아무도 못 믿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술도 안 먹고 그런 윤석열 같은 이 마인드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고 배려해서가 아니라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런 어떤 잘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하는 것도 못하는 일부러라도? 일부러라도 못하는 거죠. 그냥 지만 잘나가지고 네. 옆에 있는 놈 발로 차놓고 혼자 사진 찍고 그런 놈이니까. 야, 그럼 지금 이 두 번의 만남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뭐 진짜 이불킥을 하겠군요. 아, 이 윤석열 그죠. 지가 아직도 내 그건 줄 알아 씨,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세력을 많이 구축해서 자기 역량,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서 윤석열과 부딪히기는 좀 어렵다. 아, 세력을 구축하기에는.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적당히 서로 약간 타협할 가능성이 높군요. 예를 들면 공천은 그래 윤석열 거 먹고 일단 그 당하고 차기는 나를 줘라. 어떤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미봉책을 쓸 수도 있지만 네네네. 문제는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용납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큰 손은 또 이제 움직임이 다르군요. 그렇죠. 그래서 큰손 입장에서 한동훈만큼 답답한 놈이 없는 거죠. 윤석열도 답답했지 않습니까? 큰 손 입장에서는. 네. 야 김건희한테 저렇게까지 매달려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또 몰랐네. 그것도 몰랐네. 네. 이번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저놈은 또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런 애가 있었어. 우리가 이렇게 힘을 실어줬는데 저렇게 못해. 야, 저렇게도 쉽지 않은데. 저놈 해부해봐야 돼. 간이 있나 한번 봐야 돼. 뭐 이런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주 답답할 거예요. 참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사진들을 몇 개 내보냈는데요. 그 윤석열이 탁 이러고 있는데 한동훈이 쳐다보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마치 저기가 우리가 가야 할 감옥이야. 그래요? 이런 거 아니었나? 북망산이야 저희가. 북망산이야. 너 잘못하면 저기가. 뭐. 예. 한동훈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검찰 의견서가 제출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로 23억을 벌었다. 이게 이제 검찰 의견서가 제출됐는데 이제 그걸 질문하니까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작성된 거 아니냐고. 얘들이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래. 예, 아니랍니다. 또 지가 법무부 장관일 때 작성된 거라. 또 거짓말한 거죠. 또 거짓말인 거죠.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요, 얘는. 한동훈이는 네. 거짓말도 잘게 해요. 잘게. 아까 이번에 네, 사람이 뭐 잘해. 1992 그 티셔츠 뭐 오래전부터 입었다. 그러니까 4개월 전에 나왔던데. 그러니까 잘죠. 예. 뭐 사직구장 야구. 네. 없던데 그때는 코로나 때는 보다는 그 저 옛날 거 2008년 건가 사진 올려가지고 맞습니다. 이때 갔다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무슨 반응을 할 때 네. 생각을 깊고 넓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짧고 즉흥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대응한다고. 예. 거짓말도 그렇게 하는 거죠. 거짓말도. 거짓말도 심원한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넓고 크게. 그러니까 거짓말 자체를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네. 단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딴 거짓말 해야 되거든요.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는데 우리 장모님은. 이것도 약간 커. 그것도 스케일이. 근데 한동훈이 아니에요. 이거 내가 4개월 전부터 아니면 뭐 이거 문재인 정부 때 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뭐 그래 잘 모르겠다라든가 이렇게 그럼 되는데. 그냥.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네. 확인해 보겠다랄지. 애가 겁도 많지. 생각 짧지. 즉흥적이지. 그리고 방어하려고 이렇게 순간 이제 거짓말을 할 때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사소한 거짓말도 늘어놓고 있는 거죠. 줄줄줄. 그게 참 제가 보면 잘해요 인간이. 네. 네. 그 질문한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랑 셀카 찍을래요? 이러지 않았을까 모르겠네요. 수도 있죠. 지금 셀카에 굉장히 지금 흥분해 있는데 이거 질문하면 좀 곤란하죠. 네, 맞습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는.